안녕하세요. 네. 메디텔이 어제 이어 하루 만에 또 돌아왔습니다. 홍해걸입니다. 소개하시죠, 선생님. 예, 성의학자 강동우라고 합니다. 네, 잘 아시죠? 저는 이제 강동우의 부인이자 같은 이제 성의학자이기도 하고 부부 치료 전문가인 백혜영입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화면 좀 화면 봐봐요. 봐요. 이 뭐 이렇게 붙어갖고 지금 지금 너무 지금 와이프 없는 사람은 서러워 살겠나. 네. 아니 뭐 하시죠. 저 오늘 방송하기 전에 자랑하셨습니다만 뭐. 네. 아니 네. 그 우리 두 선생님 잠깐 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지금 플레이오프 야구하는데도 야 벌써 250명 오셨네. 너무 고맙습니다. 아, 이게 나날이 발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부 진짜로? 문제, 성문제는 네. 프로야구에 보다 비할 바가 바가 아니죠. 아니 이분들은 다 지금 젊은 분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10대, 20대 분들이 뭐가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성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성교육이 중요한 시기가 사실 10대 더 어린 시절부터 돼야 돼요. 근데 항상 보면 이제 너무 이게 임신이 어떻게 되고 너무 생물학적인 얘기 성병이 위주로,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거의 대부분 협박과 이제 겁주기용. 그래서 하면 큰일이 난다. 그래서 피임하지 않으면 정말 인생이 어떻게 잘못된다. 또는 요즘에는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이제 성폭행, 성추행. 그러니까 성에 대한 모든 것들이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거 위주로 돼 있어요. 그렇긴 하네. 그래서 네. 이 성이 얼마나 이제 중요하고 또 건강하게 잘 이제 유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사실은 거의 가르쳐 주는 데가 없죠. 네. 그럼 이제 네. 오늘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과거 연구에 많이 쓰는데요. 너무 복잡한 얘기를 한 거예요. 딱 잘라 간단하게 뭐 홍 박사님이시니까 네. 인간에게 가장 행복 지수에서 매번 연구 때마다 1등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인가요? 너무 노골적인 성은 아니고 예. 행복한 짝과의 어. 성을 포함한 친밀 관계. 어. 이거는 선생님 지금 예. 그런 얘기하면 채널 지금 다 돌아가요. 뭐 행복한 성과의 뭐 아니, 친밀 그러니까 관계. 그- 아니 지금 제목이 지금 약간 꼰대스러워요. 그냥 뭐 그런가요? 용어를 과감하게 섹스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는 네. 언더그라운드 미디어고. 저희가 예전에 방송 공중파를 공중파 포함한 아니에요 지금 방송에서 그러면 워낙 그럼- 핍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안 돼, 안 돼. 굉장히 오늘 그러면 안 억제가 돼. 걸려 있어요. 안 돼, 안 돼. 막 직격탄을 날리세요. 네. 일단, 네. 두 분을 좀 소개해야 될 것 같아. 그 우리 두 분은 그 제 의과대학 후배이기도 하고요. 진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의학자입니다. 네, 많은 연구도 하셨고 실제 진료도 하시고 병원이 어디 있죠? 압구정동이에요. 압구정동. 압구정동인데 이름이 뭐예요? 강동우 성의학연구소, 강동우 성의학 클리닉, 강동우 성의원. 본인의 이름을 붙여서 예, 네. 압구정동에 같이 있죠 병원. 그렇죠. 그렇죠. 병원에 같이 있어서 저는 이제 남편 강동우 성의학 클리닉 같이 있다, 연구소에도 같이 있다가 이제 따로 독립을 했는데 완전히 독립 못하고 옆에 딱 붙어서 붙어서 저는 백혜경 부부 클리닉. 네. 그래서 이제 부부 치료도 같이 병행하고 이제 어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어우 벌써 근데- 300명 돌파야. 네. 아니 근데 좀 잠깐 있어봐요 선생님 지금. 아니 근데 이 두 분은요 여러분 킹제이라고 아시죠? 미국의 전 세계적인 성의학자. 그렇죠. 예. 킨제이 연구소. 연구소에서 킨제이 손자죠. 리포트로 유명. 실제로 공부를 하셨고 제대로 그냥 네.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제대로 그러니까 네. 그 전문의까지 다 따고.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랑 좀 해봐요 이렇게 제 얘기를. 네. 제가 3분 드릴게요. 자랑하세요 빨리. 예. 저는 킨제이 연구소를 나온 한국 아니라 아시아 유일한 의사들이고요. 아시아에서 유일한. 유일한 의사들이죠. 어허. 이 대단하다. 성기능 장애는 사실 선배님도 아시지만 그 유명한 서로 의대에서 안 배우잖아요. 네, 아주 상세한 걸 안 질문이 배우죠. 뭐 해바라기 어떻게 생각? 해바라기 나중에 알려주세요. 예, 써놔. 알려드릴게요. 예. 해주세요. 네. 사실은 성기능 장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엄밀하게는 성기능 장애 안 배워요. 그래서 엄밀하게는 일반 의사들이나 명부색이 그 자칭 전문가들이 하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비슷해요. 어허. 치료 정확하게 잘 못합니다. 저희는 치료 많이 하죠. 이미 병원이 13년째니까. 13년째. 저희 병원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부부가 둘 다 이제 정신과 원배경, 또 신경과 예. 전문의를 하시고 예. 2개를 하셨나요? 신경정신과죠. 신경정신과 하셨고 학회상으로는. 예. 전문의 따고. 예. 그것만으로도 안 돼요. 네. 성에는 심리적인 게 필요한데 성기만 봐서는 치료를 못하죠. 음. 반대로 또 심리적인 것만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 두 번째 스승이 누구냐 하면 골스틴 박사라고. 골스틴 박사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비뇨기과 의사.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 뭐 브루스틴 교과서도 같은 내고. 네. 그렇죠. 비아그라 임상 실험을 하신 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미 파이자가 설명이 처음에 끝났죠. 비아그라 네. 만들죠. 야,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정신적인 것뿐 아니라 신체적인 비뇨기과의 최고 대가도 산부인과의 배웠다. 최고 대가. 네. 예, 그러니까 또 한 이게 분이 더 계시죠. 또 한 통합적인 분이. 거죠. 네, 아 자랑 되게 세게 하시네. 또 한 분이 더 분이서. 계신 게 네. 사실은 이제 저희도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제대로 트레이닝을 받을까 해서 네. 이제 네. 미국 유학의 길을 갔는데 이게 참 굉장히 힘들게 킨즈 연구소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거절도 당하고 그랬지만 이제 정말 이 불굴의 의지로 저희가 같이 가게 됐고, 근데 이제 이 세계적인 대가들이 보면 이제 같은 비슷한 수준의 분들끼리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끼리 내 친구인데 네가 트레이닝을 같이 받으면 굉장히 좋겠다 하신 분이 또 비뇨기과의 또 다른 대가인 이제 멀카이 박사라고. 박사. 이야. 네. 멀카이 박사 한국에도 많이 왔죠. 강의하러. 네, 성의학 쪽으로 이제 굉장히 최고야 아무튼 전 네. 세계.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이제 제가 그 실력을 보장할게요. 아시죠? 저희 이 비욘드 메디텔에는 그 분야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나면서도 평판이 좋으신. 네. 저기 저기 3천 어쩌고저쩌고 이게 이제 좋은 얘기를 해주면 3천 주시겠다는 뜻인가요? 아 이제 3,000명 동시 접속자를 돌파하겠다. 그 사실은 제가 그동안 그 방송이나 칼럼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오늘 뭐 탈모약 좋은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아르기닌 이런 거 다 나와야 됩니다. 러브젤 혼나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시간 식용기름, 뭐 참기름 이거 큰일 날 소리죠. 네. 근데 그것뿐 아니라 아까 뭐 얘기한 해바라기, 뭐 조루, 발기부전 뭐 그런 얘기 좀 다 해줘야 돼요. 불감증 이런 얘기. 비아그라를 100개 먹으면 발기부전이 고쳐지나요, 선배님? 비아그라를 한꺼번에 몇 개? 아니요. 100개를 매일 100개씩 먹으면 좀 의존되지 않을까요? 네. 발기약은 인공발기죠. 그렇죠. 예, 두통약하고 똑같은 원리잖아요. 두통을 일시적으로 몸에 내주는 것이지 많은 분들이 발기약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발기를 고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그 너무 방법을 잘난 척하는 것 같지만 선생님 지금 조금 너무 잘난 척했어. 네. 그럼 안 돼. 잘난 척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이제 이게 그게 현실입니다, 거부감이 드실 우리나라에.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라기보다는 발기유발제인 거죠. 그렇죠. 야, 발기유발제인 거고, 근데 이제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거가 이제 그 사실은 뭐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발기유발제라는 게 혈관 확장제에서 만들어진 이제 혈관이 사실 발기라는 것 자체가 혈관이 확장돼서 그 성기 쪽에 있는 해면체가 이제 혈액이 이제 몰리면서 발기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공적으로 이제 혈관 확장제를 통해서 발기를 시켜주는 건데 그게 혈관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게라도 도움이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시민성 문제라든지 호르몬 문제 같은 거, 그렇죠. 시민성이라는 게 자꾸 이제 우리 마음의 문제 그러면 정신력이 뭔가 떨어지고 마음이 약해서라고 하는데 시민성 문제라는 게 거의 브레인, 뇌의 문제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죠. 얘기가 길어지면 안 돼요. 네. 1분 이상 가면 안 돼요. 한 번에. 지금 시간이 지금 막 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정말 좀 있어봐요, 지금. 그러니까 두 분은 부부시고요. 그렇죠. 저희는 부부가 맞고요. 제 의과대학 후배고 강동우 백혜경 선생님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의학자다. 그리고 센 거부터 할까요, 선배님? 네. 예. 아니,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질문이 나와서 탈모약 1년째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탈모약에 대해서 제가 2010년도 경인가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대표 언론사죠. 칼럼을 쓰면서 이제 탈모약 문제를 우리나라 최초로 이 부작용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 대학 교수, 피부과 교수가 그거 다 심리적인 거라고 얘기를 방박 기사를 딴 데 냈죠. 문제는 영국 BBC 방송에서 제가 그렇게 칼럼 내고 나서 2주일 있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탈모약에 따른 부작용이 많다 하고 BBC 방송에서 나왔는데 참고로 제가 영국 BBC 방송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압력을 넣으시네. 아니, 그래가지고 그분께서는 학술적이지 않은 얘기를 했다가 망신을 당한 거죠. 학자가 잘 모르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탈모약을 먹는다고 무조건 성기능 장애가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탈모약 중에서 특히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남성 호르몬 차단제인 그냥 프로페시아 이래도 돼요. 대표적인 약제들이죠. 이렇게 해도 되고. 네. 예, 대부분 그런 약들이 이제 남성 호르몬 차단제인데
문제는 딴 말 필요 없고요. FDA를 보면 되거든요. 약통 껍질 벗겨보세요. 약통 안에는 반드시 설명서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 제약회사에서 불리한 거 쓸 리가 없죠. 거기 보면 성기능장애, 발기부전, 성욕저하, 사정장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반드시 적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 근래 추가했죠. 미국 FDA에서. FDA는 미국 정식 형부기관이고 제약회사의 입김도 있는데 뭐라고 적어놨냐면 약을 끊어도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진짜요? 이제 무서운 예.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인 논리는 탈모약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것까지 인정하지만 끊으면 제자리에 돌아온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끊고 나서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 성기능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 예. 네. 그럼 무조건 탈모약은 절대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네. 특히 어떤 사람이 쓰지 말아야 되냐면 이미 성기능이 좀 안 좋은 분들. 2번 분명히 약을 먹고 나서 확연하게 바뀌는 분들. 이런 분들은 최단시간에 끊는 게 좋고. 거기서 말하는 성기능이란 무엇입니까? 발기력, 성욕인가요? 발기력 저하, 성욕 저하, 정액량 저하, 사정시 쾌감 감소. 이야. 예, 전반적인 떨어지죠. 이거 아무튼 이 대머리약 먹다가 지금 얘기하신 증세 네. 있으면 와 네. 이거 심각한데. 심각하죠. 좀, 예. 예. 단 자꾸 의사들은 이제 그게 이미 학술적으로 밝혀졌고 제 말이 맞다는 게 밝혀지니까 피부과 의사들은 성기능장애 전문가들이 아니거든요. 밝혀지니까 요즘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약 끊으면 다 괜찮아. 아니에요. 예, 미국 FDA에서는 이미 약을 끊어도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물론 모두는 아닙니다만 절대 드문 일은 아니에요. 야, 이게 탈모 치료제에 대해서 네. 며칠 전에 저희가 피부과 선생님들이랑 할 때도 그런 약간의 경고는 있었으나 예, 예. 그래도 이 탈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워낙 워낙 우리나라는 크니까 뭐 강하니까, 먹을 예. 수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제 그런 톤이었는데 예. 오늘은 또 분위기 대반전이네. 네, 성의학자들 나오시니까 뭐 먹지 말라고 겁을 막 주시는데요. 아무튼. 근데 네. 저희도 뭐 탈모약 주고 이러면 더 좋죠. 어허. 근데 저희도 뭐 쉽게 말해서 탈모 문제도 있는 사람도 환자도 선생님 있을 탈모약 거 아니에요. 먹어요? 선생님 여기 저는 안 먹어요. 괜찮으시니까 안 드셔도 아니요, 돼요. 저 약간 가린 겁니다. 저는 예. 참고로 네. 탈모약 중에서 호르몬과 관련 없는 약은 먹어요. 어허. 혈관계 계열의 약. 그렇죠. 뭐 약이면 얘기해도 되나요? 미녹시딜이라고 이제 이쪽은 호르몬이랑 상관이 없는 거고 그거는 예. 성기능하고 그건 상관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네, 예. 와 이게 탈모약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지금 너무 많아요. 레이저 이런 거는 네, 괜찮아요. 선생님 아르기닌 얘기 좀 해봐요. 아르기닌. 저는 안 먹습니다. 예, 그런 거 안 먹어도요.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어지간한 건 되고. 그 옛날에 그 조선시대 얘기죠. 네. 우리가 풀뿌리 먹고 이럴 때야. 예. 그때야 소위 말해서 잘 먹는 집의 자식들. 그다음에 가끔 보신탕 먹으면 어허. 단백질이 들어오니까 도움 됐는데 요즘 의학적으로 영양실조로 우리나라에서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르기닌도 하긴 뭐 영양 오바죠. 영양소의 하나. 예, 영양 네. 오바인데 네. 아르기닌이 극단적으로 불량한 사람은 먹는 게 필요한데 별로 없어요. 예, 별로 그런 사람이 없는데 부족한 이제, 사람이 없다. 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수입업자들이 판매업자들이 자꾸 강조를 해요. 거기 또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이상한 성기에다가 뭐 그 저 엽기 같은 거 들게 한 데도 있어요. 그런 거 성기능에 좋다는 거 책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그 지금 이 방송을 왜 이렇게 웃으세요? 나 뜨겁게. 그러니까 뭐 웃겨서. 아세요 그거? 예. 예. 아니 예, 그러니까 뭐 가져, 만화 가져. 같은데 많이 나오는 만화 그런 거 같은데 뭐 아니에요? 주전자 같은 거 무협지, 달아서 무협지. 뭐 무협지. 그거 그건 올리고. 무협지 네, 네. 얘기죠. 예. 아니 근데 그 효과 없어요? 단련되는 그 성기 안에도 네. 근육이 있긴 하잖아요. 그건 이제 혈관 근육인데. 그 혈관 근육도 근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배신망.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 저는 시청자들 입장에서 물어보는 아, 거예요 예, 지금 죄송합니다. 의학 박사가 예.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혈관이 좀 저 근육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뭐 약간이라도 하중을 달아서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운동에 따른 운동 근육이고요. 이두박근 산능두박근은 근육이 운동을 하면 좋아져요. 근데 페니스 안에 있는 혈관 근육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수의근이 아니고 불수의근이자 평활근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절대 하지 말라. 아무리 그렇죠. 운동한다고 근력을 키울 수가 없는 거죠. 2000년대 초반에 저 김해예요. 예. 그 김해 집안 업자는 뭐 인터넷에 떠도는 업자죠. 그 이상한 성기에 그 정력에 좋다는 운동 시켰다가 환자 바보 만들어 놓고 그분 그 경찰에 사법 처리됐죠. 그래요. 예. 그때 이제 그 경찰들이 저한테 학술적인 문의를 했었죠. 그렇구나. 예. 그런 거 아무 쓸모 성기 운동 그런 거 하지 예. 말고요. 성기 운동은 네. 상하고 이제 케겔 운동 뜨네요. 케겔 케겔 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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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은 그나마 도움이 운동이죠. 되는데 일단 네네. 설명 좀 네, 해주세요. 백혜경 선생님 예, 말씀해 케겔 주세요. 운동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닥터 케겔이라는 이제 분이
원래 요실금 치료 때문에 만들었던 거고 실제로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 요실금 치료를 위해서 이 케겔 운동을 했던 분들이 이렇게 자꾸 이제 오르가즘이 잘 온다. 여성분들이죠. 네, 오르가즘이 잘 온다. 이제 파트너가 되게 좋아한다. 성감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정말 의미가 있는지를 또 다시 통계를 돌려봐서 다시 한번 리포트를 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더 유명해진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나온 건 케겔 운동이 나온 건 굉장히 오래전 50년, 60년 전 얘기인데 1970년, 80년대 미국에서 성치료를 하면서 이제 러브머슬, 사랑의 근육이다 그래서 이제 재발견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알려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건데 케겔 운동 하시면 이제 이게 요실금 치료나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만 관련돼서 여성에서 특히 오르가즘 장애 치료 방법으로 뭐 정식으로 검증이 돼 있는 거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왜 근데 케겔 운동이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평가절하가 돼 있냐면 이건 좀 적나라한 얘기인데. 예, 적나라수록 좋아요. 네. 환영합니다. 한번 돈이 해보세요. 안 돼요. 예? 네, 돈이 안 돼요. 그거를 네. 권해야 될 해봤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누구도 그렇죠. 그렇고 돈이 안 제약회사도 되죠. 없고. 네, 제약회사도 없고 그냥 이제 혼자서 열심히 케겔 운동에서 이제 단련이 돼버리면 그렇죠. 단련이 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퍼져 있지가 않은 거죠. 잠깐만요. 케겔 운동은 기본적으로 평소에 건강 관리에 도움돼요. 특히 그렇죠. 골반 근육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근데 이것도 이제 저가 중요하다니까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이 성행위 때 조이세요. 그건 그거는 아니죠. 야, 성행위 도중에 조이는 사람이 있다. 사람. 도중에. 특히 여성들 보고 예. 네가 조이면 내가 더 기분이 좋으니 조여라고 얘기하는 남성들도 있어요. 질 거기를 조여라. 그다음에 또 자기 발기력을 더 일으키겠다고 항문을 자꾸 조이면서 힘을 줘요. 남자가 예. 성접촉 자위를 하든 성위를 하든. 뭐라는 아무튼 섹스하는 동안에 성관계. 여러분들의 남성의 발기는 혈관 반응이에요. 그래서 혈관이 확장될 때는 내버려 둬야지. 특히 잘 발기가 안 될 때 보면 항문을 조이면서 순간 까딱까딱은 하거든요. 그래서 근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를 자꾸 이용한 건 뭐하고 비슷해지냐면 개엄치는 거하고 비슷해요. 개헤엄. 예. 어거지로 허우적거리는 꼴이에요. 빠지지 않으려고 이제 막 힘을 파락파락 그러면 그런 생각을 떠있긴 하지만 바로 버리십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수행은 안 힘을 되는 주고 거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허벅지 근육 이런 걸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스쿼트는 건강에 좋아요. 평소에 하란 얘기지. 성인 때 내가 자꾸 발기를 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주고 있다면 이거는 앞으로 점점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행위를 할 때 남자들 거기에 일부러 힘을 주지 말라. 안 좋아요. 그거는 오히려 자율신경을 깨겠네요. 그 의지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적절히 흥분해. 왜 수영할 때도 잘하신 분들 보면 편하게 부드럽게. 그냥 별로 허우적거지도 않잖아요. 그죠? 저절로 물에 떠서 가는데 이게 잘 안 되기 시작하면 자꾸 힘을 주게 돼요. 근데 이제 파트너는 좀 뭔가 이렇게 경직도가 큰 걸 원하니까 막 힘을 막 주려고 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근육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혈관이 좋으면 피가 많이 가면 딱딱해지는 이유가 피가 들어와서 빵빵해지는 것이지 근육 없어요. 그러게. 그렇죠. 이제 이게 물풍선인 물풍선, 거죠. 물풍선. 그러니까 엄밀하게 피풍선. 그러니까 성기의 이제 해면체라는 게 가는 혈관이니까 그쪽에 이제 충혈, 그러니까 혈액이 잘 쏠리면 그만큼 강직도 혈관빨이죠. 혈관빨. 혈관빨이고. 그러니까 혈관빨. 아무튼 뭐 케겔이든 힘주는 행위든 뭐 이런 거를 성행위 도중에 절대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 성의학계에서는 그걸 오버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오버해서 컨트롤하다가 더 망가지는 분은 많죠. 그래서 거꾸로 혈관에 좋은 거는 당연히 유산소 운동이죠. 제가 대충 보면 이렇게 성기능이 안 좋아질 분들을 알게 되는데 1번 요즘은 제일 문제가 복부 위원이에요.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 아이고 컴퓨터. 오래 앉아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고지혈증 이런 것도 많고 그죠. 대사증후군 잘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로 가면서 혈관이 안 좋아요. 선생님 케겔 하나만 간단히. 케겔이 어떤 분들은 항문을 조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오줌 누를 때 멈추는 느낌으로 해야 한다. 그게 더 정확한 거는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초기에는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소변이 역류가 돼서 요도방광염이 생기는 거죠. 안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변 누울 때 하지 말고 평소에 하는데 느낌을 이 뒤쪽 항문 쪽이 아니라 앞쪽에 요도 쪽을 조인다는 느낌으로 하라. 그러니까 그렇죠. 골반 맞는 얘기인가요? 그게 더 정확한데 사실 괄약근을 조이는 정도로 충분해요.
막 그렇게까지 정말 이제 케겔 운동 열심히 하고 이제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이렇게 케겔 저는 운동이 좀 구분이 되는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살짝. 네. 안 보니까 쉽죠. 아니, 신호대기 네. 할 때 하시면 돼요. 운전하시면. 네, 네. 신호대기 대기할 때 하거나 하시면 전철 타고 되고. 가실 때 이제 뭐 네. 어떤 이동하는 그리고 사무실에서 사실 케겔 운동은 10초 괄약근을 10초 조이고 10초 풀고 이걸 한 유지. 세트로 해서 10초를 조이고 그냥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조이는 게 아니고 조이고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네, 이게 굉장히 간단히 힘들- 10초는 버텨야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원래는 이상적으로는 조이고 같은 힘으로 쭉 가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가죠. 힘들죠. 근데 자꾸 이제 반복해서 하시면 근력이 좋아지면 이게 점점점 이 근력이 유지하는 거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육을 잘 모르는 분들인데 제일 쉬운 방법은 항문 근육하고요 골반 저근이라는 거는 그 위에 이제 성기를 둘러싼 근육 여자 지금 질 주변 근육은 팔자로 꼬여 있어요. 이렇게 팔자 모양 연결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소변 끊고 자고 이러면 자꾸 소변만 흘리고 제일 쉬운 방법은 대변을 누다가 자를 때가 있잖아요. 그 자르는 느낌. 근육. 그게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에 케겔 운동이 이제 어느 근육인지 발견이 난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배에다 힘을 주시거나 엉뚱한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허벅지에 힘들어간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 스파팅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이 네. 근육에 힘을 줘야 된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거가 또 익숙한 거가 변 보다가 자르는 조금 이제 적나라한 표현이긴 하지만 변 보다가 자르는 느낌 이게 제일 정확해요. 제가 제일 네. 언제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언제? 케겔 운동을 식당에서 밥 기다릴 때. 밥 기다릴 때 좀 지켜가야 돼, 멀리서. 보통 한 10분, 15분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케겔 운동은 1분 하는 건 효과 없어요. 대략 한 15분, 20분 지속적으로 오, 해주는 그렇게나 거죠. 길게요. 예. 그리고 그렇죠. 조였다 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이게 아니고 10초 버티는. 버티는 거. 예, 조금 어려운 말로. 못 알았네, 저는. 예. 저는 그냥 풀었다, 좋았다 이랬는데 10초를 버텨야 되는구나. 돼요. 그쵸.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이런 운동이 아니고 왜 우리 아이소메트릭이라고 그러죠. 네, 좀 어려운 중첩성, 말로. 네. 예, 그래서 그 운동으로 했었거든요. 제가 잘하는 표현으로 장미란이 이제 역도를 들면 네. 바로 딱 들고 바로 부적 올리면서 금메달을 주는 게 아니고 한 버텨야지, 10초를 일단. 버티죠. 네. 이게 근력을 평가 이게 아이소토닉 운동이라고 가장 힘든 건데 그게 진짜 근력이에요. 아이소메트릭. 네. 그래서 아이소메트릭 네. 그래서 그 지금 조이고 이렇게 버티는 게 원래 제일 힘들고 네. 사실 나머지는 쉬워요. 조이고 10초를 하고 풀고 10초는 그냥 쉬면 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동우, 백혜경 두 분 부부 성의학자 모시고 성과 관련된 질문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너무 많아. 지금 뭐 거의 한 7,800명 오셨는데요. 지금 세계 채널에. 오늘도 아주 스타트가 좋고. 더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더 오실 것 같아요. 지금 야구 때문에 지금 플레이오프. 예. 근데 오늘은요, 남성 위주로 좀 할게요. 예. 남성들의 성기능장애. 예. 다음번에 예. 제가 빠지고 예. 저희 집사람이 여기 앉아서 아, 그럼 여성. 그때는 여성들의 그죠. 성기능장애 아, 한번 네네네. 좀 적나라하게 한번 해보죠. 예. 해바라기 하나만 좀 해봐요. 아까 해바라기 어떤 거 해바라기 해요 말아요. 이 남자의 크기에 대한 이 콤플렉스를 굉장히 많이 가지시는데 저는 좀 커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갑자기 우리 저 심의위원회 저 방송 저 중단돼요. 공중파에서는 많이 조심하는데.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 예, 하나 죄송합니다. 미치겠네요, 선생님 예, 정말. 대략 그 남자의 키 뭐 이런 분이 다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세요 이런 분이라. 코 크기가 좀 아, 관련이 그래? 돼요. 아니, 잘못된 손가락 길이. 의학 정보를 아니요, 말단 크기가 좀 관련이 돼요. 네. 그러니까 코가 크면 거기도 커요? 맞아요? 예, 가능성이 좀 있죠. 아 진짜? 네, 와. 근데 100% 100%는 정확한 건 아닌데. 아니죠. 오, 아무튼 그 제가 청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저는 평범합니다. 예, 평범한데 저기 겸손. 네. 예, 실제로 크기나 이런 거 별 상관이 없는데 자꾸 크기 문제로 따지죠. 그래서 그런 연구가 꽤 많았어요. 우리 분야에서. 남자의 크기냐, 굵기냐, 거시기냐, 뭐냐, 여자의 간단함이냐, 크기냐, 예. 뭐 길이냐, 뭐 1.1배 차이는. 그러니까 10%. 예,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예, 길든 짧든 예, 예, 뭐 예. 하든 뭐 굵든 가늘든 예, 뭐. 근데 이 별로 얘기하면 또 싫어하실 텐데 네. 유일하게 3배 차이 난 게 있었어요. 3배가 차이나. 300% 예. 그러니까 파트너가 만족하는 예, 비율이 쌍방이 만족할 쌍방이 때. 만족하는 게 300% 예. 뭐예요? 근데 이게 한국은 성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얘기하면 팍 식상해요. 아니 해요. 그게 괜찮아요. 뭐였냐면 네, 적나라하게. 성행위 전에 얼마나 워밍업을 하느냐인데
전이 시간. M을 네. 5분 해준 경우하고 21분이었어요. 데이터는 21분 한 경우고 만족도가 무려 3배가 차이 난다는 게 저희 분야에서 제일 유명한. 그렇죠. 여기서 만족도라는 거는 여성 쪽에 이 남성들이 이 관계를 가지고 나면 파트너한테 항상 이제 좋았는지 네.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찌질하게 물어봐 항상. 그렇죠. 네. 네. 제일 평가받고 찌질한 싶어 거지. 그쵸, 하잖아요. 찌질해. 이제 거기서의 이제 네. 파트너의 만족도, 여성의 만족도에 이제 오르가즘을 느끼고 안 느끼고의 이제 차이가 3배 나는 거가. 네. 근데 전이 시간. 네. 그 한국 분들도 또 MR하라 그러면요. 정말 막 환장했어요. 제가 진료실에 그 에모 하라 그러면 또 안 하니만 못하게 하죠. 입술 가슴 삽입. 네? 그게 무슨 입술 말이에요? 가슴 삽입. 입술, 가슴 삽입. 삽입. 그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그 그렇죠. 얘기인가요? 예. 그럼 또 뭐 천편일지 않으면 뭘 생각하냐면 야동 보고 뭐 묶는다, 때린다, 양 쏘고.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극단적이에요. 예.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그거 아니다. 야한 쏘고 별로 도움 뭐 크게 안 돼요. 어떤 때는 다 벗고 하는 게 아니라 옷 입을 때가 더 야할 수도 있잖아요. 수도 있어. 그죠? 스킨십도 뭐 좀 만나다 보면 키스도 안 하죠. 그냥 그저 상대방이 좋아하는 몇 군데인데 언젠가 제가 딱 성교육만 잘라가지고 애무 방법에 대해서 몇 시간 할 수 있거든요. 진짜? 예, 그거 할 기회가 와야 됩니다. 이거 우리 저 출연료도 못 드리는데 선생님 그래도 이 많은 시청자들 앞에 약속을 하신 거니까. 예, 언젠가는 해야 돼요. 예, 그게 지금 애무 방법 좀 얘기해 주세요. 진짜 성교육인데. 그건 중요한 거 같아요. 예, 예. 특히 우리나라 남자들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봉사해야 된다, 부담스러워하는데 문제는 이제 서로 주고받는 게 돼야 되는데 한국 분들은 처음 성경험을 좀 이상한 데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마치 서비스 받는 이런 정도만 생각해요. 그러네요. 문제가 좀 돼요. 근데 아까 20분이란 말인가요? 금방 가요. 10분. 근데 10분, 20분이라는 게 이제 보통은 이제 전이라는 애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남성이 여성한테 주는 일종의 이제 일방통행.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뭔가 아까 얘기하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서비스 내지는 이제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21분이라는 거는 두 분이 서로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호작용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자꾸 이제 일방통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내가 나 혼자 뭔가를 막 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피곤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홍생님, 여선생님 그 성감대를 몇 군데나 알고 계세요? 이거 뭐? 왜 이렇게 갑자기 나 뜨거운 질문하고 그래요? 아니 의대에서 안 배운다니까요. 아니 근데 우리 진짜 안 배웠어. 안 진짜로. 배웠어요. 우리 성의학을 의과할 때 안 배웠잖아요. 배웠어요. 지금도 제대로 가르치나 몰라. 저는 지금 강의하고 있죠. 서울대를 포함해서 강의하고 지금은 있는데, 하시는구나.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고 지금 못 배웠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제가 막 쓰다듬어 주잖아요. 예, 그러면 되게 예. 좋아요. 강아지처럼 예.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인중도 성감돼요. 여기도요? 예. 여기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자꾸 입술만 하잖아요, 그죠? 네. 인중도 성감될 수 있어요. 그래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온몸이 성감되는데 어떻게 맨날 온몸을 해요? 근데 그 조합이라는 건 무수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양성. 예, 우리나라 네, 분들은 다양성. 방식이든 위치든 그냥 상대방이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 예, 겨드랑이도 엄청난 성감대인데 보통 간지럽다고 안 하죠. 그렇죠. 온몸이 성감되죠. 온몸이 성감대. 온몸이 야. 성감대인데 예.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지금도 보면 뭐 겨드랑이 메모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내 파트너의 성감대는 내가 찾아보고 우리가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상호작용해서 찾아보면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지. 그렇죠. 자 여기 족보하고 쫙 이렇게 적는 게 아닌 거죠. 어허. 사실은 그런 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연습 아니면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두 사람이 성적인 궁합을 맞추는 과정인 거예요. 네. 예. 쉽게 말해서요. 간지럽다 그러면 남성들 여성은 도망가려고 그래요. 아우 간지러워 하지 마. 예, 심지어 너무 막 찌릿찌릿하고 피하거든요. 미리 말씀드리면 성감대는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다. 그 다음 단계가 간지럽다. 그 다음 단계가 간지러운데 오묘하다. 그 다음 오묘하다. 굉장히 즐겁다. 이렇게 발전해요. 그래서 지금 상대 나의 짝이 간지럽다고 얘기하면 조금만 경험해보자, 버텨보자 이런 식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아니 근데 예. 우리가 일반적인 분들의 상식은 예. 이제 뭘 그렇게 아주 컴플렉스하고 예. 이렇게 저 섬세한 그런 예. 접근도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 전시하는 거는 삽입 전에 네. 뭐 커니링구스나 뭐 팔라치오나 보세요 뭐 또 입술 가슴 그런 걸 삽입이잖아요. 생각나잖아요. 아니면 뭐 성기만 중요시하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면 뭐 음핵이라 그럴까. 뭐 예. 근데 그거 중요한데.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아니,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그런데 이제 네.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클리토리스나 이제 이쪽이 가장 강력한 성감대인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는 어차피 다 아는 곳이고, 네, 그렇죠. 가장 쉽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곳인데 매번 이게 반복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아무리 재밌는 영화를 봐도 그렇긴 하네요. 3번 보면 식상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잘 나오려면 예측 불허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없다는 거죠. 그 제가 한국 들어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기본 성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참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좋아졌어요. 왜냐? 아 내가 조금만 가르쳐도 굉장히 환자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구나. 두 번째 사실은 모 공중파에서 밤 12시 넘어서 굉장히 유명하신 PD님이 하시려고 그랬어요. 아 진짜? 근데 왜? 할아버지인 사장님께서 그쵸. 모 방송국에 데스크에서. 공중파 네. 마지막에 잘렸죠. 아. 네,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그거 좀 분인데. 꼰대네 그분. 근데 사실은 근데 사실 쉽지 않. 어떻게 아니 보면 그래도 밤 부담스럽죠? 시간에 네. 밤 시간에 뭐 애들 어때서? 잔 다음에. 그리고 애들 잔 다음에 하는데 네. 뭐가 문제예요? 미국 가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나라만큼 성매매 업소가 많나요? 성매매는 미국은 없어요. 거의 없잖아요. 거의 거의 없어요. 있긴 진짜. 있어요. 찾으면 예. 원래 찾으면 있고 네. 큰 네바다 대도시나 주는 가야 뭐 뭐. 성매매가 네. 가능하고 뭐 이런. 네바다 네바다. 주도 예, 아주 스트립은- 일부 네, 지역만 일부 그 지역만. 라스베가스도 안 돼요. 예, 그 스트립은 옆에 안 아주 돼요. 조그만 뭐 예, 그런데 뭐 예. 근데 독일 같은 데도 뭐 유럽은 굉장히 합법화되어 있잖아요. 음. 근데 우리나라만큼 성매매 없어. 강남에 저번에 서울시 조사해봤더니 800군데래요. 800군데 더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공적인 저는 딱 데만. 보면 알아. 여기 성매매 그죠? 하는 데다 여기 안 한 예, 데다. 어, 거기다 그러세요? 조건 만남. 그럼요. 딱 정말 보면 뭐 그럼요. 예, 조건 만남 이런 거에 조건 만나면 더 더 심각해요. 심하죠. 요새는 이 뭐 스마트폰 앱으로 예. 오늘도 제가 뭐 이렇게 뭐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뭐 예.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걸로 뭐 텀블러나 이런 걸로 포르노를 본대요, 애들이. 그럼 초사 반대로 예. 그럼 평균이. 미국 사람들은 그러면 뭐 합니까 밤에? 그러니까. 없어도 별로 없고. 그 미국은 뭐 합니까? 그냥 걸프렌드, 보이프렌드하고 놀지요. 이렇게 둘이서. 또는 와이프. 그 와이프하고 그렇게 예, 노는 예. 거죠. 그러다가 뭔가 성기능이 안 좋거나 성적으로 트러블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 같은 치료자가 미국에서 물론 저희 수는 미국에서 센 편인데 저희 같은 치료자가 미국엔 1,300명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인구 구조로 치면 비율로 따져봤더니 300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식으로 하는 사람 저희밖에 없고 약간 저희 흉내낸 사람까지 합쳐도 한 30명. 어허. 이러니까 원래 필요한 정도의 10%도 안 되죠. 그 선생님 그 아무쪼록 그 예. 병원도 좀 대박 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요. 그러나 뭐 이 예. 지식 나눔 차원에서 예, 많이 네, 얘기하고 조금 저희 비욘드에 가끔 이렇게 두 분이 오셔서 예, 예. 좋은 말씀도 좀 해주시면 참 존경도 받고 좋으실 텐데. 아, 제가 워낙 선배님을 사랑하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이왕이면 질문 나온 거 얘기 좀 네, 해볼게요. 지금 뭐 이렇게 예. 어우 네, 동시 질문이 접속자가 많네요. 지금 예. 950명이래요. 야 이거 분위기 예. 좋은데. 네. 자위 빈도와 조루와의 관계가 있나요? 아, 예. 이것도 많이 궁금해요. 자위 빈도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돼요. 예. 예, 얘기해 주세요. 자위는 정상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본능이에요. 본능인데 자위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너무 어릴 때 왜 숨어서 하잖아요, 그죠? 죄책감이나 들킬까봐 불안해서 너무 사정만을 목적으로 한 급박 자위가 조루 습관에 굉장히 안 좋죠. 그렇죠. 예. 아. 흔히 조루도 우리나라에서 잘못 알려진 게 성기의 감각이 예민해서 그렇다는데 성기의 감각은 혓바닥만큼이나 예민한 곳이에요 원래. 그렇죠. 그래야 뭐 즐거움을 찾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자위할 때 움직이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그죠? 감각은 원래 예민해서 근데 감각이 예민해서 조루가 오는 게 아니고 너무 빠른 사정에 습관화되어 있는 경우. 아, 그냥 뭐 야한 걸 보고 빨리 사정하자. 목표만 뭐 이런 거. 그거죠. 아주 나쁜 습관이. 예, 그러니까 저희 아들에게 만약에 제가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1번 자유는 본능이니까 느긋하게 여유 있게 해라. 너가 하루에 몇 번씩 한 건 몸에 안 좋다. 두 번째 들킬까봐 너무 막 후다닥닥 해치우려고 그러지 마라. 근데 좀 그 원하면 자위를 근데 뭐 남들 그렇게 볼 수 있는 데서 하긴 좀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서 그렇죠. 딱 이렇게 비밀스럽게 제대로 하되 된 데서 자기 방에서 느긋하게. 하되 어차피 할 거면 느긋하게 해라. 아. 두 번째 약간 얘기가 그건 이제 조루 때문에 한 얘기고 또 자위가 발기 문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뭐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한국에 처음 얘기하게 됐는데 우리 한국은 엎드려서 자위를 많이 해요 애들이. 특히 온돌 문화잖아요. 그죠? 바닥에 비비면서. 방바닥에 이제 겨울에 이제 저도 중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따뜻하단 말이에요. 예. 방바닥에 엎드려 있다 약간 이제 청소년기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압박 자위를 해. 이걸 압박 자위라고 그래. 좀 쉬운 말로 바닥 자위라고 그러는데 이 아까 얘기한 대로 페니스는 근육이다, 혈관이다. 혈관 덩어리잖아요. 네. 물풍선이란 말이에요. 네. 이 물풍선이 체중 몇십 킬로에 셀이 눌려지는 거예요. 바닥 온돌 딱딱한 바닥에 망가지겠네. 네. 그래서 손상을 많이 압박 자위를 심각하게 한 분들은 반복해서 하시는 경우 문제가 많습니다. 혈관 다 망가져. 그렇죠. 정맥성 발기부전 같은 거 이제 혈관 쪽에 손상이 생겨서 발기부전 많이 생기죠. 두 번째는 성행위는 피스톤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압박에 막 이 자극에 익숙하다 보면 지루, 실제 성행위에서 사전까지 오히려 지루도 온다. 무감각해지고. 네. 압박 그러니까 여자의 몸속이 그렇게 바닥처럼 압박 몇십 킬로의 압박이 못 오거든요. 그래서 이 감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대고 하는 자위는 절대 하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아까 왜 어린아이들을 위한 성교육이 뭐냐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 자위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단 성교육은 아이들의 성교육, 초등학교 성교육은 부모가 해야 되는데 그 부모 중에서 누가 해야 되냐면 동성애. 그렇죠. 예. 아빠가 딸을 해서는 안 되고 예, 그럼 얘기 안 나와요. 그렇죠. 예, 성교육은. 예, 아빠가 아들한테 해야 되는데 자위를 미리 아들아 자위라는 건 아니 아직 몰라 가르쳐줄게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예. 너무 오바예요. 예, 그건 기다려주는 건 맞는데 만약에 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니 예, 지장이 없을 정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러면 자위를 하는 건 뭐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다. 네, 그럼요. 예, 하긴 뭐 성직자들 뭐 예. 아니 얼마 전에 뭐 그 미국의 뭐 신학대학 원장님이 예. 그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예. 그 학교에서 이렇게 책상을 옮기다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그냥 뭐 쏟아지나. 야한 포르노가 몇백 개가 발견돼서 예, 그것 예. 때문에 사임하고 뭐 예, 예. 그거 다 똑같아요 사람은. 제가 그 2014년도인가요? 네. 스위스에 휴가 갔다가 예. 융프라고 올라갔는데 그 저기 한 저 기차로 한 2시간 걸리거든요. 제가 전화 받는다고 내가 저기 관광을 못하고 사진만 찍고 왔는데 그때 그분이 누구냐면 모 지방검찰청의 청장님이시잖아요. 김땡땡. 아 진짜. 예, 이게 예, 길거리에서 그냥 야간에 자위하시다가. 예, 아니 스위스에서 뭘 어쨌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기자분이랑 이제 응급 인터뷰를 하신 거죠. 그때 이런 사건이 문제가 이제, 있는데 예. 신부님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 중에 뭐 검사, 성직자 뭐 다 마찬가지다. 이중성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자위라는 행위 자체는 이제 safest sex,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이제 성행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이게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거나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결혼한 커플인데 섹스리스, 그러니까 아내하고 파트너하고 관계 안 하고 자위만 한다. 이거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그러니까 뭐 공공장소에서 뭐 자위행위한다. 이런 거는 문제인 건데, 예, 그런 거는 문제인 건데. 내가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이제 적절한 횟수를 적당한 자위는 사실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뭐 북유럽 우리가 이제 쫓아가고 싶은 이제 뭐 어떤 선진국으로 생각하잖아요. 북유럽이나 이쪽은 청소년들 이제 사실은 성교육할 때 자위 교육도 시켜요. 가장 안전한, 그러니까 원치 않는 임신도 성병도 다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이제 성행위가 자위행위다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이제 자위행위가 보통은 이제 이게 뭔가 성기능 장애를 유발하지 않느냐 이제 이게 걱정하시는데 아까 강 쌤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하시면 사실은 성욕을 가장 안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여자도 해야 한다. 그렇죠. 해야 한다라기보다도 여성도 많이 해요. 있다. 이미 킨제이 리포트에서 1950년대, 40년대 후반 50년대 이제 조사를 했을 때 남성의 90% 이상, 여성의 60% 이상에서 자위행위를 한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 자위행위가 여성도 마찬가지 자위행위를 하면 불감증이 온다, 뭐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여성도 마스터베이션 자위행위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성반응이나 이성하고의 성관계에서 오르가즘 오히려 더 잘 느낀다라고 이제 밝혀져서 실효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죠. 그러면 그 소위 말해서 적절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뭐 그걸 많이 물어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굉장히 특이한 게요. 네. 뭐 자칭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그 책에 있으면 좀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저는 책 얘기 많이 하고 싶은데. 네, 그 교과서는 없잖아요. 20대는 뭐 주에 몇 번, 30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바쁘면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 말은. 예, 못할 수도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부부가 연 10회 미만
월 기준으로 1회 미만. 약간 홍수님 표정이 좀 굳어져요. 자기가요? 월 1회? 아니야. 성행위가. 아, 성행위가. 네, 그 정도 이하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섹스. 한 달에 한 번도 안 한다. 그 정도는. 예. 어떠세요? 아니 뭐 노코멘트 할게요. 뭘 이렇게 궁금해요. 도대체 이상한 분들 많으시네. 네. 자, 네. 자위 같은 경우에는요. 네. 본인의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네. 주에 몇 번 정도라면 하루에 몇 번 시간 자위는 하지 마세요. 굉장히 당진돼요. 그러게 하루에 예. 뭐 그러니까 2번, 3번 이거는 아닌 것 예, 같아요. 그건 아닌 것 네. 같고 주에 몇 번 정도 하는 정도 자기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거나 결혼한 상태의 남성이 상대 여성과의 성행위보다 자유적으로 더 기울어진다면 이거는 이 둘 사이에 성적으로 문제가 있답니다. 그러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쉬워요. 아 이거 참 이게 네. 아 근데 예. 두 분은 정말 성 박사님인데 두 분 다 예, 예. 그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뭐 그쪽으로 바로 역 아니 많이 아시니까 두 분 다 그러니까 뭐 이 성감대부터 뭐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하시니까 예. 이 방송은 공중파가 아니니까 네. 좀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 우리나라에서 제가 넘어간 아주 불행한 남자죠. 예? 무슨 소리예요? 네. 제가 뭐 의대 다닐 때부터 좀 이렇게 연애 박사로 소문이 났었거든요. 선생님 아주 소문난 킹카였어요. 인물도 좋으시고 지금 다 망가졌는데. 아 진짜 킹카셨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워낙 친구들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는 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의학 중에서 심리적인 것도 보고 제가 소설가이기도 하거든요. 심리적인 것도 보고 또 신체적인 것도 다 보는 분야가 어디냐 했더니 성기능 장애라서 제가 이 분야를 택했는데요. 허언증은 어떻게 치료하냐잖아요. 지금 바로 반박. 자, 헌증 아닙니다. 제가 살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분야를 하는 바람에 하도 아까 질문이 나와요. 제가 심지어는 방송을 갔더니 또는 술자리에 갔더니 뒷자리에서는 그렇게 물어요. 전문의시니까 잘하겠네요. 이러니까 제가 못해요. 뭐 안 하게 돼요. 아니, 상대방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능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평가받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래서 그래서 백 선생은 제가 평가는 나한테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피울 거라 상상을 못하죠.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밖에서 제가 평가받고 싶었나? 그런 유혹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하. 성기능 전문가니까 잘하시겠네요. 이러니까 그 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만약 그렇다면 막 이거 야. 부담되죠. 그러면 부담 딱 느껴서 오히려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래서 제가 외도율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결론이. 그래서 제게 제가 넘어간. 그게 그 얘기예요 지금? 불행한가요? 헌증. 지금 화내시잖아요 지금. 예, 헌증 아니라니까요, 제 얘기. 근데 왜 그게 불행하냐고요? 한 여성만 보고 사랑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조금 수준을 낮춰서 얘기를 하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 성 욕구를 좀 줄이고 싶다. 신재광님 유튜브에 예. 자위를 너무 많이 한다. 그거 왜 줄입니까? 그 건강해서 있는 건데. 그래요? 다만 이 성욕구가 너무 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면 약간 죄송합니다만 성중독기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 성중독기를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 하면 우리 왜 주식도 중독이 되면 집안 재산 털어먹잖아요. 게임도 그냥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근데 하루 종일 한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이라면 이건 중독의 차원에서 치료가 필요해요. 그 좀 뭐 이렇게 들은 얘기나 뭐 케이스 뭐 이렇게 소개하는 거 없어요? 성중독이 대표적으로. 이제 한 5, 6년 전부터 이제 굉장히 저희 병원에서 많아졌죠. 저희 병원은 주로 이제 섹스리스,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종류의 성기능 장애 환자분들이 남녀 불문하고 오시는데 특히 최근에 한 5, 6년 전부터 많아진 게 이제 섹스 중독, 성중독이죠. 성범죄 뭐 이런 것도 그렇죠. 많죠. 사실은 성범죄 중에 성중독이 병행돼 있는 동반돼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성중독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제로 성관계를 이제 너무 횟수라든지 정도가 강하게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자위 중독도 굉장히 많은 형태죠. 자위 중독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내가 남성 호르몬이 너무 왕성해서 그런가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보통은 강박증과 약간 유사한.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이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못한다든지 또 아까 얘기했던
그 했던 것처럼 파트너하고 관계에서 그 관계를 뭐 안 하고 내가 이쪽에만 넘어간다면 사실은 그건 문제가 되는 거고 뭐 원인을 찾아서 이제 뭐 일부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행동요법 또 이제 파트너하고 관계를 정상적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해서 치료가 재활 치료라고 그러죠. 그래서 치료가 잘 되죠. 원래 좀 무식한 치료는 어떤 거냐면 성중도 있을 때 억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리적 거세, 네. 화학적 거세, 그러게. 예, 또는 발치 채우는 거죠. 그런 억제만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친구들은 금지된 장난을 한 거거든요. 금지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 몰카를 찍는다든지 뭐 지하철. 아동 예, 성추행이나. 그래서 그건 이제 잘못된 방향이고 오히려 건강한 내적과 정상적인 성향으로 좀 재활을 시키죠. 저는 아까 왜 자위 얘기도 나왔고 이게 이 워낙 이게 좋은 기회니까 네. 자꾸 반복해야 돼요. 해주세요. 예, 조루 얘기가 제일 많아요. 걱정이 많은 이유가 그러게 오늘 의외로 조루 얘기가 많이는 안 나왔어. 이상해. 아니, 다 나왔어요, 조루가 나왔어요. 아닌가 봐요, 예. 다들. 네. 예전보단 많이 줄었는데 네. 선배님은 실제 성형에는 몇 분 하세요? 삽입해서? 저는 약간 좀 그 솔직히 좀 그런 예. 조루기 같은 게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몇 분 정도 하세요? 그걸 제가 뭐 그러니까 애무 왜 빼고 이렇게 삽입- 쳐다보고 그래 뻔히 너무 대놓고 이상한 직접적으로 사람들이네. 물어보시면 어떡해. 그죠? 좀 사람이 좀 좀 예. 돌려서 물어봐야지. 아니 근데 너무 예. 직설적이네. 아무튼 뭐 그러면 수분 정도인데 예. 그냥 뭐 그 정도만. 예, 어이, 정상인은 그럼 이제 선배님 말고 정상인 몇 분 정도 한다고 알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몇 분이 정상이다 이런 예, 게 없고 평균. 평균적으로 그거를 한 그래도 한 5분 하지 않을까? 아 좋은 정상, 좋은 답인데요. 아니에요. 네. 5분에서 7분이 그쵸. 정상 평균이에요. 삽입 시간만. 음. 근데 조루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일반적으로 3분 미만일 때. 그 심한 조루분들은 뭐 삽입 전에도 애무 받다가 또 그러게. 사정하시고 보통 1분 정도면 좀 수십 초 삽입하자마자 1분은 심한 조루. 그다음 1분에서 2분 사이는 좀 중간 등급. 2분에서 3분 사이는 좀 경증의 조루라고 그러죠. 근데 이 친구들 중에 막 밤마다 뭐 밤새도록 즐겼다. 과장이죠, 과장. 예, 그다음 1시간을 했다. 1시간 하면 죽어요. 그거는 그냥 예, 예. 엉터리다, 거짓말이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제가 교육할 때 보면 한국에서는 막 밤새도록 하게 해줍니다는 시술 광고가 많았다니까요. 아유 그때 요즘 이제 그 정도 광고는 없어졌죠. 1시간 한다면 저도 조루 환자고요. 우리 모두가 조루 환자예요. 왜? 정상인이 5분에 7분이에요. 예, 정상의 최고 긴 90%이 20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포르노 같은 예. 거 이렇게 그래 해도 돼. 그 가끔 보면은 뭐 한 2-30분 걷더니 하던데. 네. 그러면 이제 등장인물이 섭외비가 많이 들죠. 출연료가. 예,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1번 아. 아주 유명한 미국의 그 서양 배우 중에 한 명이 저희 스승의 환자였죠. 조루 환자였어요. 포르노 배우가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약을 먹고 조루는 조루 치료 방법도 문의를 주셨는데요. 그 조루는 약도 있잖아요 요새 우리나라에. 그럼요. 조루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자꾸 기두가 예민해서 신경을 마비시키고 이런 거 저는 책입니다. 책에 없어요. 그런 시술하는 분들, 광고한 분들한테 책에 어디 나오냐, 주치법이 나오냐고 물어보세요. 말 못해요. 그러게요. 외국에서는 그런 시술 안 해요. 뭘 이렇게 뭐 바르고 자르고 옛날에는 마비. 뭐 신경을 자르고 뭐 이런 예, 것도 많이 예, 했잖아요. 요즘도 많이 하세요. 요즘도 그런 예. 거라고요. 요즘 많이 그럼 하면 안 덕분에 되는데. 강선님 덕분에 많이 줄긴 했는데 이제 음. 이게 계속 이렇게 그래서 그 세계 성의학회 남성의학회에서 사실 이제 홈페이지에 배너를 띄웠어요. 뭐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발 그런 수술 하지 마. 신경 차단술은 검증된 치료가 아니니까 이제 여기 조금 더 알아보고 해라. 뭐 이렇게 이제 금지한다. 띄웠어요. 그 옛날에는 수술하지 뭐 스포츠 신문 보면 뭐 비뇨기과 특히 그런 데서 막 자르는 거 되게 많이 했어요. 아니 근데 요즘도 지금도 검색하면 합니까? 나옵니다. 거기는 학회 차원에서는 이제는 안 하게 한다고 하는데도 하는데도 예. 그렇게 아무튼 이 조루라는 게 이 성기 피부의 예민함 뭐 그런 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거기를 뭐 약으로 발라서 마비시키고 자르고 이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아닌데 예. 저도 예민하다니까. 원래 예민한 곳이에요. 예민한 거를 그게 근데- 원래 예민한 네. 곳이에요. 문제는 네. 그래야 뿅 가죠. 네. 그래 뿅 가는데 조루가 기다 아니다는 단순히 예민한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정에 감히 다른 사람보다 예민함이 너무 빨리 오느냐 안 오느냐는 문제예요. 그 이유는 어디냐 하면 기두가 예민하고 아니다는 이미 학회에서
거기가 1990년대 아니다. 여기가 문제다 네, 이건가요? 그쵸. 그러면? 사정 중추하고 네, 네.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사정 중추 네. 뇌조직하고요. 아까 빠른 사정 습관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문제고. 교감신경. 예,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된 분들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예, 사정이 좀 조급하고 조루 환자들이 조급증이 많아요. 그리고 다한증. 예, 긴장도가 높으세요. 예, 그러니까 다한증 환자들 뭐 교감신경 어쩌죠 얘기 제가 있잖아요. 좀 땀이 많긴 해. 그럼 네. 약간 조루기가 있어요. 아, 저 왜 자꾸 멀쩡한 사람을 조를 아니 아니 워낙 흔하다니까요. 아니 5분이라며 5분. 아니 네. 조루는 네. 정말 이제 아니, 20대 네. 20대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이기도 하고 이제 전체 남성의 20%가 그럼요. 넘어요. 20, 30%죠. 아니, 굉장히 많아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한 네. 것 중에 아주 네. 그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20분 전이 네. 뭐 중요한데 네.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아이고. 거기가 안 되기 때문이고. 아이고 귀찮아. 네? 1번 아이고 예, 귀찮아 뭐 이런 것도 예, 있고 예. 무신경, 무성의도 예, 예. 있고. 나이가 드신 분들 이제 도중에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발기가 처질까 봐인데 네. 네네네. 사실은 이제 그 제가 그 신혼부부 중에 한 분을 이제 치료를 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 오자마자 이 신랑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와이프가 완전 수천이라고 하더니 해봤더니 쉬운 말로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헐렁헐렁하다 이거예요. 아이고. 아, 질 근육이 좀 이완돼 있다. 예, 헐렁헐렁하니까 음. 우리 와이프는 경험이 많고 거짓말한다 이건데 에이, 그거 참 답답한 사람이네. 답답한 사람이죠. 네. 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남 탓을 하는 남 탓을 하는 네. 건데 사실은 이 사람이 약간 발기력이 약해요. 아, 예. 자기 잘못인데. 자기 잘못인 경우도 있죠. 어. 두 번째는 왜 제가 전이를 자꾸 M으로 하라고 그러냐면 남자는 자극을 받으면 커지잖아요. 이 물풍선이에요. 물풍선이 우리 페니스 안에 두 개의 해면체가 있는데 이런 물풍선이 이제 페니스 안에 들어앉았거든요. 이게 이제 빵빵해지면서 발기가 되는 거고 신기하게도 여성은 몸 안에 있어요. 그게 그 끝에 클리토리스만 몸 밖으로 나와 있는 거고 그 몸을 열어보면 안에 물풍선이 남자 같은 해면체가 있어요. 그래서 선배님이 손가락 이렇게 하면 보시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내밀면 여성은 질 내부벽 안쪽에 이런 혈관 덩어리가 있어요. 어허. 이게 흥분하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조이죠. 이렇게 돼요. 딱 조이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돼요. 세게 너무 세게 줘. 그래서 쉽게 왜 이렇게 말해서 세게 잡고 그래요? 그렇게 아, 되려면 흥분이 돼야 되는데 네. 흥분을 안 해놓고 그냥 들어가는데 특히 여자는 첫 경험이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아프거든요. 긴장하면 첫 경험에 사실 흥분이 잘 안 올라가요. 되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여성은 흥분이 되면 이 튜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람이 빠진 빵빵해진. 상태에서 바람이 들어가면 튜브가 빵빵해진. 빵빵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밀착감. 남성이 발기되는 것과 똑같이 흥분이 잘 돼야 이게 빵빵하게 질 내부가 부풀어 오르면서 이렇게 이 부풀어 오르면서 오히려 이렇게 조여지는 조여주는데. 느낌이 더 강한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이 못난 남편이 아내 탓을 하는 거죠. 네. 본인이 발기력이 떨어져서 그 저한테 사실은 이제 아주 혼나고 갔죠. 갑자기 조루 얘기하다 또 넘어갔는데. 네, 다시 돌아올까요? 조루 다시 돌아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그런 이상한 뭐 마비 이런 방법 그러니까 말고 마비를 시키면 안 된다.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 네. 떡볶이가 맵다고 혓바닥을 마비시키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야, 소설가답네. 표현이 죽이는데요. 아니, 떡볶이가 맵다고 혓바닥을 마비시킨다. 리도케인 주사 놓을 수 없는 것이. 떡볶이 맵다고 콘돔 여러 장 끼고서 떡볶이 먹을 거. 좀 우리 정지 먹어요. 오늘 아니잖아요, 왜 이러세요, 그렇죠? 수위가. 네. 아까 자.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조루의 학술적인 치료법은요. 네. 교과서에 나온 치료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아하. 그게 뭐냐면 조루의 원인이 사정중추하고 교감신경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 사정중추하고 교감신경을 안정화시키는 조루의 약물치료 그리고 행동요법의 병합치료가 전 세계적으로 요즘 영국, 미국, 일본 친구들 많잖아요. 물어보세요. 그 나라에 그런 시술이 있는지.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네요. 예, 그리고 네. 시술한 분 제발 오늘도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제발 본인들의 그런 신경을 어쩌고저쩌고 하는 치료가 교과서에 있으면 저한테 교과서를 좀 들고 와요. 들고 가면 내가 그 법적으로 책임져드릴게요. 없어요. 그거. 제발 좀 십몇 년을 갖고 오라는데 안 갖고 오세요. 그런데 광고는 넘쳐나요. 신경 차단술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쓸데없이 걸 바르고 이거 별로 도움 안 되고 얘기하셨잖아요. 여기보다도 여기는 예민해야 돼요. 이걸 예민해야 건드리면 안 돼요. 되고 예, 예. 이 안에 사정 중추와 나쁜 습관, 예, 네, 교감신경 그걸 고쳐라. 문제. 예. 그래서 약물 치료하면 좋은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조루약이 아까 얘기했던 교감신경과 사정중추의 쌍방향에 작동되는 약이 아니라 아하. 세로토닌 계열의 사정중추로만 간장해요.
그래서 일부만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아하. 사실은 효과가 조금 떨어진 경우도 있고 어떤 분 효과가 그것만으로 잘 나오는 분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 치료는 이제 두 원인을 같이 잡아가는 콤비네이션 치료를 하게 돼 있죠. 약물을 그렇죠. 약물도. 약물 콤비네이션 치료가 약물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조루 치료에 이거는 그냥 그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치료,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와 행동요법을 행동요법에. 병행하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의 경우 행동요법을 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니까 약물까지는 처방을 어떻게 해주시는데 행동요법을 잘 못하시죠. 조금 전에 그 롱러브 이런 것도요 다 네. 일시적으로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 차라리 뭐 영구적인 마비보다는 뭐 시술보다는 덜합니다만 그런 마비법을 자꾸 그러니까 마취제 이런 걸 쓰면요. 자 우리 눈이 멀어지면 귀는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불행한 이유로 시각 장애가 왔어요. 귀는 어떻게 될까요? 더 밝아지죠. 네. 보상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기두의 감각이 아니라는데 자꾸 거기에 마비를 시키기 시작하면 오히려 사정중추, 감각중추는 더 날때요. 아이고. 그래서 조루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수술 받고 효과 없어 조루가 더 심해지거나 문제 생긴 분들 저희 병원에 뭐 엄청나게 오시죠. 네. 그렇게 뭐 저희가 13년 동안 치료를 해왔는데 제 말이 틀렸으면 뭐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 신경차단술 같은 경우 문제가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미 잘라놨어요. 아니요, 요즘은 또 되돌린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데 아이고, 그래요? 제발 그 어차피 되돌릴 거고 뭐하러 합니까? 두 번째는 제발 그런 시술 하신 분들 저한테 막 뒤에서 막 저를 위협하지 마시고 제발 학회 인정을 받아서 의학 교과서에 그런 시술이 효과적이라는 걸 제발 인정을 받아서 국제학회에서 교과서에 실리세요. 네. 왜 못 실리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저희 비욘디는 네. 두 분을 무한 신뢰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자르거나 뭐 마비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행동요법도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약물 치료도 있지. 예. 행동요법은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단히. 그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죠. 이 노하우도 굉장히 들어가. 노하우로 복잡한, 공개하기 싫다 네, 이거예요 네. 지금. 아니, 꼭 그런 건 하나만 좀 아니고. 해주세요 제발. 지금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행동요법을 뭐라고 나오냐면 음. 단순히 사정 직전에 참는다고 나와 있어요. 애국가 부르고 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죠. 예, 행동요법의 기본 참고 원칙은 싶으면 참을 수 있으면 참으면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피하는 게 아니라 적응을 하는 건데 사정 직전에 참는 거 제가 지금 올해째 성행위가 30년째거든요. 저는 조루 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오래 하고 싶기 때문에 참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참으면 다 되면 이 세상에 조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게. 단순 참는 게 행동요법이 아닌데 어허. 왜 그런 식으로 인터넷에 도배돼 있고 지식인 검색해 보세요. 도대체 뭘 하는 분인지 저는 하루에 인터넷 상담 게시판에 그걸 하나 달기도 바빠 죽겠구만. 이만큼씩 뭐 어허. 이거 다 복사해서 붙이는 거죠. 저는 그 누가 하는지 잘 알아요. 의사가 그렇게 바빠서 못해요. 근데 거기에서 좀 잘못된 이야기를. 그게 잘못된 이야기가 이제 전혀 책에 없는 내용으로 얘기하는데 제발 지식인에 댓글 올리신 분들 좀 책에 있는 거 합시다. 자꾸 자기 시술만 광고하려고 엉뚱한 소리 하는데 제발 외국에서 하는지 보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어허. 자, 아무튼 그래서 행동요법은 단순히 사정 직전에 참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느낌이 올 때 참는 단계부터 이게 단계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약물 치료하고 병합 치료가 돼야 효과적인데 네. 단순히 단련한다고 하는 게 행동요법은 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노하우를 좀 공개해봐요. 진짜 제일 심플한 거. 그 끝내 얘기를 안 해주시네.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제일 제가 심플한 거 하나 기본적으로 있을 거 한국이 잘못하고 있는 거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약물 치료하고 같이 할 때 효과 있고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나 진짜. 말하기 하나 더 싫나 보네. 네. 풀어드리면 사정 직전에 참는 게 아니고 1단계는 사정감이 올 때 조금의 느낌 올 때 먼저 스타트하고 끊어야 돼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정 직전은 나온다 나오기 직전에 참는데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정감이 조금이라도 올 때 네. 먼저 거기에 익숙해진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달라요. 톨러런스를 좀 기울여내니까. 아니 지금 이제. 무슨 뭔가 한국말을 하긴 했는데 아니 제가 그런데 이해가 이거 저기 조루 환자분들 아세요? 제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느낌이 처음 딱 올 왔을 때, 때 그때 빨리 더 빨리란 말보다는 그걸 먼저 익히셔야 돼요. 뭘 익히란 말이에요. 사정감이 왔을 때 그 타이밍에서 멈추거나 하는 습관을. 그게 저희 멈추고- 이해하셨다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이해- 그러니까 이해했다, 느낌이 이해했다. 딱 올 때, 느낌이 딱 조금이라도 올 올 때 때. 성행위를 중단하라. 아니
행동요법은 성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자위. 아 자위로 예. 자위로 하다가 예. 딱 그 느낌을 딱 멈춰라. 사정감이 올 때인데 인터넷 뒤져보세요 오늘자로. 그게 무슨 뭐 스톱 퀴즈 스톱 예, 그런 거 그걸 얘기하죠. 전부 사정 직전이라고 잘못 알려주고 있죠. 왜? 제대로 배운 사람이 없어서. 그 얘기구나. 사정 이거 아주 큰 그러니까 내용인데 사정 직전이 큰 아니라 풀어졌는데. 사정 느낌이 올 때. 조금이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 왜 움직이다가 느낌 좋아 정도에서 어느 순간에 딸까닥하면서 신호 켜진 느낌 있잖아요. 아 이거 더 가면 위험하겠는 걸. 그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거부터 익히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애초부터 완전히 틀린 얘기로 흘러가니까 상당히 엉뚱한. 근데 왜 그렇게 해놨느냐? 제대로 안 알려주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적었느냐? 나도 해보니 그건 안 되던데. 그 유명한 강 박사가 행동요법이 치료에 도움된다는데 그거 안 되던데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행동요법은 제가 그렇게 설명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행동요법은 가짜예요, 잘못된 거다. 네, 가짜입니다. 그러니 행동요법에도 안 되는구나. 더 센 치료가 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보다는 주사, 주사보다는 수술. 무조건 센 게 좋은 건 좀 착각하는데. 수술을 하지 말라. 예. 네. 코관계 뭐 코 자르는 수술 합니다. 선생님 오늘 왜 그래요 갑자기? 저 이게 좋아서 하는 얘기 지금 아주 좋아요. 네. 네. 그렇구나. 야, 코감기에 코 자르면 안 되지. 조로 그렇죠. 있다고 거기를 뭐 신경을 자르고 네. 아니. 발톱 묻으면 발가락 안 자르잖아요. 그러게. 그냥 네. 약 쓰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피로 회복 링거 주사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좀 너무 좀그 오바시죠. 의존하는 거야. 예, 예를 들어서 그 피곤하시다고 저기 병원 가가지고 피로 회복제 막 마시고 무슨 뭐 신데렐라 주사 뭐 이런 주사 맞는 분들 많잖아요. 참 안타깝죠. 사실은 뭐 수분은 물만 먹을 수 있으면 차라리 뭐 이온 음료 먹는 게 나은데 사실 저는 그런 뭐 피로 회복으로 링거 주사 맞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자꾸 이게 약간 심리적인 부분도 있으셔요 그런 분들 보면. 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주사가 전부는 아니에요. 행동요법은 사정 직전이 아니라 사정 느낌이 올 때, 오면 조금이라도 올 때 바로 멈춰야 한다. 초보 단계가 돼야 고수가 될 건데 어. 사정 직전은 고수는 할 일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느낌이 왔다. 어떻게 하는지 좀 이제 방법을 알겠네. 큰일 나네. 이 노하우 중에 노하우가 다 나왔네. 그러니까 단계별로 사정 느낌이 올 때 빡 멈추고 좀 훈련이 되면 사정 느낌이 1, 2초 더 연장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고 더 기다려보고 보세요. 직전까지 가고 조금 가기 전에 다 알아버리죠. 네, 마지막에 딱 멈추는 게 가능해진다. 네. 예, 야. 근데 좀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 되고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완치까지 갑니다. 근데 그 약물들이 FDA 공인된 약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요. 조루와 관련해서. 근데 그게 이제 세로토닌 약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사정 중추하고 교감 신경을 콤비네이션을 시켜야 되는데 한쪽 원인만 잡다 보니 그걸로 근데 저는 완치돼 어떤 있거든요. 분들이 여기 질문도 있는데 그 네. 조루 치료하다 지루되고 뭐 지루도 괴로운 거 아니냐 뭐 이러는데 저희 병원에 조루 치료하신 분 지금 수만 명인데 뭐 그 지로로 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아니군요. 예, 저희 병원 홈페이지 열려 있는데 뭐 저거 그렇다면 큰일 났게. 조루 치료 약물들의 부작용으로 뭐 이렇게 뭐 사정이 좀 너무 지연된 경우가 글쎄요. 있는데 네. 그건 아니면 뭐 머리도 좀 이렇게 포기 센세이션에서 예. 이렇게 이렇게 세로토닌 약들이 그럴 수 있는데요. 네. 속이 미스거림, 어지러움, 졸림 이런 현상이 있는데 약물 치료 초반에 나타나고 그다음에 약 끊을 때 잠시 나타나고. 근데 어차피 80%는 완치가 되는데 약을 안 쓰는데 그거 뭘 걱정? 그렇습니까? 예. 나중에 끊을 수 있죠. 지금 이제 아주 이게 중요한 컨셉인데요. 중요한 컨셉인데 오늘 이 토크 시작부터 지금까지 네. 발기부전의 비아그라, 조루의 여러 약물들이 있긴 있다. 아유. 그런데 두 분은 이제 그거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약에 의한 이런 발기력 회복이나 필요할 때는 하긴 하는데 너무 급하면 써야죠. 아니 근데 그런데 선생님 두 분 말씀은 결국은 그것 없이도 완치가 발기부전이나 되는 거예요. 조루가 가능하다. 예. 끊어도 근데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가 13년이잖아요. 병원 개업하신 네. 한지요. 네. 제가 만약 문제가 있으면 벌써 뭐 병원을 2년마다 문 닫고 딴 데로 옮기거나 그렇죠. 미국으로 돌아가야죠. 어허. 자, 찾아보시면 저희는 발기부전을 고칩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고친다는 말씀은 비아그라 자연 없이 발기- 가능하게. 네, 비아그라 그러니까 없이 가능해요. 발기약 발기 주사는 인공 발기를 도와주는 거고 저가 오기 전에 전 세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일부는 저를 싫어하죠. 왜 싫어하냐면 저가 없을 때는 전국에 어느 병원을 가도 대학병원을 가도 다 발기약 발기 주사란 말이에요. 그건 인공 발기를 도와주는 거고 저희는 어지간하면 고쳐요. 단쳐도 못 고친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오토바이 사고 나서 성기가 찢어지네. 그러니까 외상이 굉장히 심한 경우. 예.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어릴 때부터 소아당뇨로 혈관이 다 끝장나네. 그건 제가 신입니까? 그런 경우는 저도 못 고쳐요. 성기가 썩은 사람.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성기가 왜 썩어요?
뭐 이렇게 우리 감염이 와서 괴사, 예, 괴사로. 괴사까지 괴사가 가는 된다든지 경우인데 그런 경우. 근데 어떤 할아버님이 전화가 와서 간호사들한테 그 병원은 썩은 성기도 고친다는데 그거는 이제 좀 과장된. 아, 근데 은근히 병원 자랑을 좀 너무 심하게 하는데. 아, 근데 싫어해요. 저희도 네? 막 듣고 막 웃었는데. 네. 그러니까 막 이제 그 자기 내 약간 이제 그 성기에 대한 좀 집착이 있으신 분인데 네. 거기가 그러고 썩은 성기도 되돌린다는 병원인데 내 그거는 저는 문제를 못해요. 해결해 근데 주면 안 되겠지, 어떡하냐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사실은 웃었어요. 20대에서 40대 정도는 몸이 얼마나 망가졌겠어요. 자, 적어도 이 극단적인 질병이 없는 이상은 사실은 저가 어떤 특기가 있는 게 아니고 원인 치료예요. 원인 치료. 그 원인 치료의 네. 한 가지 포인트. 제가 이 언론에서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발기학 게으름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게으름병? 예, 지금 발기학이 나오면서 의사나 환자 모두 게으름병에 빠져 있죠. 어떤 게으름병인데 차라리 발기학이 없던 시절에는 그나마 환자분들이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나 보다 운동도 하고 그렇긴 했어요. 예, 내가 고지혈증이 있으면 그래도 그거라도 좀 줄여봐야지 하고 노력을 했거든요. 음. 근데 의사는 사실 치료를 할 줄 모르고 환자들은 당장 어떻게 돼야 되니까 발기학이 나오면서 발기학으로 일단은 되니까 그걸로 빠지죠. 그런데요, 발기학이 일시적인 도움은 되지만 그건 인공 발기를 도와주는 거고 원인은 방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게으름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약이 없었던 시절이면 그래도 자꾸 원인을 찾아보는 노력을 의사나 환자는 했단 말이에요. 네. 요즘은요, 발기약으로 되는데 그냥 발기약 먹고 살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원인이 방치되면 나중엔 발기약으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엔 발기 주사로 가고요. 그 다음엔 보형물 수술이에요. 그래서 한 번 환자는 영원한 환자를 만들죠. 아휴, 예, 저희 병원 단골 없어요. 저희는 가능한 한 원인 찾아서 단골이 자연 발기로 없어요. 고쳐야죠. 자연 발기로. 그 고쳐서 그냥 아예 빠이빠이 하지. 빠이빠이 해야죠. 계속 오는 경우는 없다. 발기약 맨날 먹으라던데요. 근데 그 발기약 맨날 먹어서 계속 인공 발기 도와주는 거지. 발기약 드셔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거 계속 먹으면 발기부전의 원인이 고치십니까? 발기부전의 원인이 예를 들어 심리적인 거라 치면 그 발기약이 심리치료 정신과 약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고쳐져요? 발기부전의 원인이 호르몬에 지금 중요한 원인들 얘기하고 있어요. 발기부전의 원인이 호르몬이면 호르몬을 잘 관리해야지. 발기약이 그게 호르몬 제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분비계 관련된 약이 아니고 그 약은 오로지 혈관을 열어줘서 그 사람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발기약 먹으면 혈관이 좋아진다. 저 그런 거 안 먹고도 잘 살거든요. 네.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드셔보신 분들 아세요. 그 약 먹는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죠. 근데 그래도 예. 그래도 이제 급하면 필요할 때 써야지. 이제 먹는 거는 동의를 하셨는데 네, 급하면 써야죠. 그 기왕 모셨으니까 예. 발기약들은 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시는데 예. 그 나에게 가장 맞는 거를 고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있죠. 그 1세대 약이 비아그라고요. 2세대 약이 이제 비아그라를 잇는 시알리스, 레비트라 뭐 이런 약들이고 3세대가 대형 히트를 쳤어요. 뭐죠, 3세대가? 동아제약의 자이데나. 자이데나가 그렇게 좋아요? 엠빅스 이런 써야겠다. 것들이 네. 좋죠. 자이데나, 다 좋아요. 다 엠빅스. 좋은데 네. 그전 약들도 다 좋은데 네. 비아그라는 전통적인 약인데 이게 파워는 좀 강해요. 근데 약간은 이제 처음 만들다 보니 약간은 좀 부작용이 조금 더 있다는 얘기가 있죠. 얼굴 빨개지고 빨개지고 이런 거 홍조 혈관이기 때문에 혈관에 관련된 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2세대가 부작용을 많이 줄였어요. 시알리스는 부작용은 적은데 순한약이고 오래 가요. 근데 우리가 2박 3일. 예, 2박 2박 3일 3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성인은 2박 3일 안 하죠, 그죠? 그렇긴 해요. 네. 그래서 약이 오래 머물면서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시알리스가 전체 부작용은 좋은데 약의 약점이 이 몸살 같은 근육통이 생겨요. 이런. 예, 그래서 이제 특이한 근육통 때문이나 투통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분이 많고요. 3세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한국 동아제약에서 만들었는데 저는 그 회사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주로 외국계 약을 써왔었고 한국 들어오면서 한국에서 약을 만들어 그게 가능할까 했는데 비슷한 계열의 신약이에요, 그죠? 약의 이제 구조는 거의 똑같고 네. 약간의 변형이죠. 근데 이제 이 3세대 약들의 좋은 점이 시간도 적당하고 그러니까 1박 2일 정도. 그러니까 하룻밤은 꼭 4시간 안에 안 해도 효과적이고 부작용도 좀 적고. 그래서 요즘 3세대 약을 많이 쓰는데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약 몇 가지 써보면 자기한테 맞는 약은 있어요. 맞는 약은 있는데 제발 정 급하면 약을 쓰더라도
이게 자꾸 약밖에는 안 된다 싶으면 고치셔야 돼요. 그렇게 그 원인을 고쳐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혈관을 고쳐야 되는 이유가 고지혈증 이런 걸 방치하고 자꾸 발기약만 쓰게 되면 몸은 발기부전으로 자기한테 경고를 하거든요. 너 그렇죠. 생명체의 기본인 생명을 유지하는 심장 기능, 너 생명체의 기능인 씨앗을 뿌리는 성기능이 너 망가졌어. 이거는 너 조물주가 막 갔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막 가기 시작.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발기약은 정말 급하면 좋아. 비상용으로서. 단 너 몸에 문제가 있는 고지혈증 이런 거 복부비만 잡아야 돼 하고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하고 담배 술 줄이고 뭐 이거 해야 한다. 그쵸. 기본적으로는 네네. 해야죠. 그래도 안 되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게으름병이라는 이유가 자꾸 약에만 의존하고 나 약으로 되니까 뭐 상관없어. 자기 문제를 부정하는데요. 페니스 혈관이 굉장히 가늘어요. 모세혈관 다음으로 기능성 혈관 중에 제일 가는데 페니스 혈관 다음으로 굵은 게 심장혈관이고요. 그 다음에 내로간 혈관이에요. 즉 발기부전이 혈관적인 문제라면 앞으로 뇌혈관에 막히는 뇌졸중, 심장마비, 심근경색이죠. 가는 조기 신호탄인데 여러분들한테 몸이 신호를 보내는데 그걸 무시하다가 저희 병원에 있어요. 제가 고쳐야 됩니다 해도 나 발기약 네. 먹겠다 발기약이나 하다가 주세요 그러시다가. 아, 그런 그러다가 분들이 있는데 2, 3년 있다 조련사 하셨나 봐. 중풍 받고 아니, 돌연사는 다행이 아니고. 이런. 야, 그래서 아무튼 무섭네. 네. 제발 발기력이 떨어질 때는 내 몸에 어떤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네, 거예요. 경고예요 일종의. 네. 자,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을 궁금해하시는데, 네, 백혜경 선생님, 우리 강 선생님의 사모님이시고, 또 제 두 분은 의대 후배죠. 의대 후배기도 하시고, 네. 미국 유학 시절 만나신 거죠? 아니요. 아니요. 병원에서 만났다가 선후배로. 레지던트 선후배로 꼬신 거네, 이렇게 후배를. 네. 아유, 참. 그래갖고 같이 유학하시고, 네. 유학도 킨즈에 같이 같이 하셨다면서요? 했죠. 같이 했는데 해보니까 성기능이 저도 사실 건강 문제 위주로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특히 부부의 성은 이게 부부 갈등이 있으면 안 해요. 부부 갈등 있으면 안 된다. 안 하기도 안 하고 하지. 네. 또 안 하니 부부는 더 더 멀어지고. 멀어지고. 그래서 이게 특히 부부의 성에 있어서는 남녀 사이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네. 제가 2년 차 때는 저는 골스틴이라고 비뇨기과 산부인과 1인자한테 가게 됐고 보스턴으로 그때 이제 보스턴에 하버드대에 뭐가 있었냐면 부부치료 센터가 있었는데 네. 거기 이제 가서 부부 치료를 부부 갈등을 좀 더 배워서 저희 성 문제와 접목을 시키게 된 거예요. 부부가 그냥 쌍으로 어떤 분야를 그냥 네. 말아 드시네요. 말아 드시. 사실은 저희 분야에 이렇게 부부가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유명한 이제 마스터즈 앤 존슨이라고 하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마스터즈 존슨 그 두 그거 분이 부부죠. 그렇죠. 부부로. 거기가 원래 처음에는 부부가 아니다가 이제 부부가 돼서 같이 활동을 했었고. 유명한 연구도 그쵸. 많이 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강했고 저희 킨제 연구소 갔을 때 저희 그때 당시 소장님도 소장님은 영국 정신과 의사였고 그다음에 와이프는 이제 심리학자. 그래서 같이 하셨구나.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하버드에서 있었던 이제 부부치료 센터 거기도 저희 이제 슈퍼바이저 소장님이 네. 남편이고 정신과 의사고 맞죠. 쌍으로 와이프가 많이 하시는구나 그 분야는. 와이프가 이제 예. 한국 심리학자. 사람들 그 크기 문제 아까 잠깐 얘기했고 네. 시간 얘기했잖아요. 또 나와요. 대본에 나와요. 지금 뭐가 나오냐면 저 예쁜기의 조아님이 예. 조금 휘어진 거예요. 네. 조금 휘어진 남성 성기는 수술해야 하나요? 네. 좋은 휘어진 성기는 예쁜 게 좋아. 어. 이해되세요? 아 그래요? 희한하게 거꾸로 네. 저 아이디어하고 접목해서. 저 사람은 네. 콤플렉스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어. 그 똑바른 성기 없어. 제 것도 약간 휘었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 어떻게 그래. 스트레이트 똑바로 그럴 수는 인가요? 없지. 네, 이게 해변체 사실은 근데 많이 휘어지는 것도 병이 페이로니병. 페이로니까. 페이로니병. 네. 그건 이제 많이 휘어지는 거고. 그 결합 조직에 문제가 되는 병이 있는데 기역자는 안 돼요. 기역자는 성의를 못 해요. 그쵸. 그건 안 되고. 네. 기역자는 수술해야 되고. 약간 휘는 건 오히려 예쁘다. 괜찮아요. 흔히 바나나 성기라고 그러죠. 어허. 근데 이런 분들이 어디서 상처를 받냐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직업 여성한테 상처를 받아요. 왜요? 직업 여성이 왜요? 아가씨들이 굉장히 좀 싫어하거든요. 놀리나요 그거를? 놀리는 게 아니라 좀 힘들다고. 그렇죠. 약간 근데 여성 쪽에서는 자극이 이게, 세요. 자극이 세구나, 자극이 질환에 세다 들어갈 때. 때로는 약간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예, 또 자극이 세기도 하고.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직업 여성은 여러분들하고 즐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 그렇지. 사람들은 네. 조로한 자도 한 명이라니까요. 조루를 제일 좋아해.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왜 이렇게 오래? 뭐 이런 그런데 느낌 가서 아니에요? 참 한심한 문화가. 근데 가서 아가씨 빨리 끝나서
미안해요. 미안한 게 아니에요. 미안한 게 아니고 아가씨는 좀 땡큐인데. 네, 근데 이제 얘기를 하죠. 아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저희 비욘디는 성매매를 저 고무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한 거예요. 고무 찬양이 아니고 서글픈 현실이란 말이에요. 슬픈 현실인 거죠. 성매매가 없어야 되는데. 근데 슬픈 현실은 선생님 잠깐만요. 지금 왜냐하면 백 선생님이 너무 말씀을 안 하셔서 선생님 좀 불량 욕심이 너무 많아 진짜. 혼자만 다 해. 원래 말 많이 해요. 여기 안타까워서 그런 거죠. 준후 준민 맘이요. 어떻게 물어보셔? 연애 때는 안 그랬는데 아이 둘 낳고 현재 5살, 3살 아이가 있는데 남편을 자꾸 원하는데 나는 싫대요. 네. 이런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많죠. 이제 엄청나게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여성분이시고 지금 3살, 5살 아이, 그러니까 출산하신 지 이제 한 3년 그렇죠. 되셨겠죠. 근데 이 시기가 출산 이후가 워낙에 섹스리스가 잘 생기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을 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 호르몬이 변하죠. 프롤락틴이라고 이제 호르몬이 올라가는데 이 호르몬은 이제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지만 성욕은 떨어뜨리죠. 네, 그리고 출산하고 난 이후에도 여성이 이제 출산을 경험한다는 거는 그 성과 관련된 호르몬, 이거가 요동을 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특히 임신한 기간 또 출산하고 난 이후에 이제 성욕이 호르몬의 영향으로도 많이 떨어지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여러 가지로 힘들죠. 임신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몸도 무겁고 또 출산한 이후에는 아이를 계속 돌봐야 되잖아요. 새로운 역할이 나한테 주어졌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뭐 모유 수유를 하고 이런 시기가 호르몬도 그렇고 몸도 굉장히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상황에서 원래 이제 산후우울증도 이 시기에 많이 생기잖아요. 산후우울증도 호르몬에 의한 것도 있고 육아 스트레스, 남편과 내 몸이 변한 거에 살이 찌고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실은 성욕이 떨어지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아기가 한 3살 정도 있는. 그렇죠. 저는 너무너무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너무너무 싫고 남편분은 관계를 자꾸 원하고. 그럼 남편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뭐라고 준 거예요?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치료도 해야 되지만 또 자꾸 병원으로 오게 하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병원으로 오게 스스로 좋은 자가치료법이 있으면 그렇게 도와드리는 그렇죠. 도와드리죠. 뭐 예를 들어 이거 케겔 운동만 하시면 충분히 해결되실 거예요. 정도면 말씀을 드린데 이거는 지금 호르몬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너무 싫은 거가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싫은 이유가 그냥 성욕만 떨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출산 후에 또 많이 생기는 성교통 문제가 또 생겨서 그래서 자꾸 이제 더 싫어지신 회피 반응이 있으신 건지 이런 것들을 사실 검진도 좀 해보고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제가 해결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저런 경우는 굉장히 많다.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출산은 섹스리스의 이제 분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신과 출산. 임신과 출산이. 특히 첫째 아이 출산 이후에도 많이 생기는데 둘째 출산 이후엔 더 많이 생겨요. 아니 그 선생님 자꾸 이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잠깐만요. 그 포경 얘기가 있어. 포경. 포경을 굉장히 많이 지금. 포경 해요 말하시고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경을 안 한 성기가 더 아름다운 성기죠, 사실은. 제일 좋은 성기는 평소에는 살짝 덮여 있고, 그다음에 실제 발기됐을 때는 기두가 드러나는 이런 성기가 제일 아름다운 성기인데 포경 수술을 전 세계적으로 하나요? 그러게 요새는 이제 하지 말자는 운동이 많아요 소아과에서. 그런데 여전히 비뇨기과에서는 하고. 저도 아들들이 대학교 4학년 3학년 때 아직 안 시켰거든요. 근데 약간은 좋은 방법이신데요. 너무너무 모양이 걱정되면 어른이 돼서 해라. 차라리. 왜 그러냐면요. 해면체가 이제 남성 호르몬이 이제 이게 사춘기 되면서 발육을 하는데 이 껍질을 애초에 너무 미리 벗겨버리면 포피가 모자라요 나중에. 포피는 중요한 성감의 이유도 되고 그 다음에 포경을 안 해서 성기능이나 뭐 손해 본 게 없어요. 막 딴 얘기 필요 없고 그렇게 좋은 시술이면 전 세계적으로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해요 별로. 사실은 포경 수술이 뭐 아시겠지만 이제 유태인, 그러니까 유목민족, 그러니까 물이 부족해서 잘 씻지 못했기 때문에 이 포경, 이 포피와 이제 성기 사이에 사실 뭐가 자꾸 분비물 같은 게 끼고 그래서 세균 감염 같은 게 유발되고 해서 이 유태인들 문화죠. 그런 경우만. 전체적으로 두 분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고 한다 하면은 다 잘한 다음에 하는 게 낫겠다. 저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 너무 자연의 섭리에 그르치는 그런 방식들 하긴 옳아요. 조물주가 이렇게 진화하게 만들어준 방향대로 가는 게 옳다고 동의합니다. 자, 선생님 죄송한데 미안합니다, 선생님.
송태호라는 분이 계세요.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우리 송태호 선생님이 조선일보에 예. 지금 한 5, 6년째 예. 고정 칼럼니스트인데 예. 저희 비욘디의 그 성인병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예. 근데 그분이 이 방송을 보시고 나 미치겠네. 질문이 뭐냐면요. 예. 맨 아래 예. 내과 전문의세요. 네. 근데 남성 호르몬 수치가 3이래요. 네. 이런데 남성 호르몬 치료가 도움이 되나요? 이건 선생님하고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이 분야는 정말 진짜 또 감정 올라오는데 또 막 분개하시네요. 또. 예, 남성 호르몬은요 5에서 7 사이가 건강한 분들이에요. 이제 임상적으로 3.5 많이 잡아도 4인데 3.5 미만으로 내려가면 좀 성기능에 영향을 받아요. 주로 누가 그러냐면 갱년기. 남성 갱년기. 예, 나이 45 이후에는 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3 정도라면 조금 안 좋은 수치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호르몬 치료는 나이에 따라서 완전히 갈려집니다. 그렇죠. 어떻게 갈려지냐면 참고로 20, 30대 아직 결혼을 안 했거나 임신 계획이 있는 남성한테 45세 전에 남성 호르몬 치료를 주기적으로 하는 의사가 있으면 이건 정말 욕먹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네. 아까 45세 정도의 고환 기능은 상실, 위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는 충분히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올 때 그 안 나오는 생산의 저하의 모든 건 제가 자꾸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인만 잘 찾아서 고쳐주면 남성 호르몬 생산 굉장히 늘어요. 그 젊은 연령의 남자들에게 40세 이하라면 원상복구될 찬스가 충분히. 크다. 근데 그리고 이제 이제 임신을 또 해야 되는 특히 상황. 그럴 상황. 임신을 앞두고 이제 있는 근데 남성 호르몬 치료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장은 번쩍해요. 막 정력제처럼 주는 것들이 있어요. 문제는 남성 호르몬은 고안에서 생산되거든요. 고안에서 정자하고 남성은 같이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럼 밖에서 주면 고안은 더 열심히 생산한다 아니면 놀아버린다. 더 위축이 된다. 놀아버리죠. 네. 그래서 정자 생산이 죽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야. 문제는 남성 호르몬 쓰면서도 임신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문제가 이게 정자 생산이 줄어버리면 그러면 호르몬 끊으면 되지 않아요. 맞는데 이전 연구에서 보면 1년이 지나도 호르몬을 끊어도 10% 정도는 제자리를 돌아오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정자에 그렇구나. 있어서. 그러니까 불임 위험이 있어서 쉽게 말해서 박태환이가 남성 호르몬 치료 받으면 안 돼요. 왜 IOC에서 운동선수들한테 남성 호르몬을 못 쓰게 하느냐 하면 금지 약물이냐면 이게 독약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젊은 애들은 자꾸 운동 근육을 키워야 되니까 호르몬을 쓰고 싶겠죠, 그죠? 근데 이 쓰는 것 자체가 지나친 걸로 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호르몬을 그렇게 안 쓰고 어떻게 해야 그럼 올라옵니까? 호르몬의 생산에 위배되는 부정적인 요소를 없애야죠. 그게 뭐냐 하면 역시 컴퓨터쟁이들이에요. 그렇죠. 운동 부족, 운동 부족, 복부 비만, 복부 그다음에 이제 지나친 스트레스, 예, 그다음에 불면증, 술, 술, 잠을 예. 못 자고 이제 예.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사실 아니, 남성 뭐 호르몬을 자꾸 떨어뜨리는 위험. 라면 같은 거 먹고 그냥 게임방에서 담배 그렇죠. 이런 거 하고. 오래 예. 앉아 계시고 이런. 그래서 실은 저희 병원에서 철저하게 이제 그런 걸 관리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환자 중에 어떤 분이 서울 중심부에 있던 분이 호르몬이 1.7이 나온 거예요. 어우, 많이 났네요. 예, 다른 병원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은 거예요. 신혼인데. 아유. 그 임신이 안 된다는 걸 뒤늦게 안 거예요. 그래서 그쪽 의사 멱살을 잡고 저희 병원에 왔다가 저희가 5점 얼마까지 올렸죠. 근데 저희는 호르몬 치료 한 게 아니에요. 예, 원인을 잡아주게 되면 특히 젊은 친구들은 절대로 임신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호르몬을 쓰더라도 정말 한두 번 네, 또는 정말 신중하게. 예, 그다음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똑바로 아는 의사들이 있어요. 단 이제 얘기를 뒤집어서 이미 갱년기가 와서 그런 경우는 예, 40세, 45세 이상에 이제 이미 고환이 끝나버린 경우, 또 더 이상 끝난 건 아니고 이제 많이 위축이 위축된 되신 경우, 경우는 또 더 이상 임신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는요 정말 효과적이죠. 그때는 쓰는 건 많이 이제 좋아져요. 나이가 많이 드시고 더 좋아져요. 이상 임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거 지금 저는 호르몬 조사를 안 해봤지만 예. 저도 이미 뭐 고안은 끝난 것 같고 예. 근데 뭐 요새 뭐 의욕도 없고 뭐 영 좀 그런데 한 방 맞아볼까요 그러면? 호르몬을 이제 먹는 거로 하나? 한 방도 붙이는 건가요? 방법인데 뭐가 있나요? 이제 예전 방법이 이제 일주일, 2주일마다 한 번씩 주사를 맞으러 오라고 그러죠. 근데 별로 안 좋아요. 그게 롤러코스터라죠. 그 뭐 내비돈 가는 거 요새 인기라면서요? 좋죠. 지속형이. 이게 우리가 5에서 7 사이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호르몬이 일정하게 유지시켜준 지속형, 이게 대포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주사를 맞은 몸 안에서 일정하게 천천히. 천천히. 이제 그게 싫으면 이제 이 바르는 거, 먹는 약은 간에 안 좋아서 안 쓰고 일주일 만에 주사는 혈중 농도가 막 파돌치기 때문에 안 써요. 요즘. 주된 방법이 못 돼요. 그럼 아무튼 50 넘은 사람에게 이 호르몬 레벨이 피 검사에서 낮다. 근데 네. 좀 뭐 이러면 증상은 어떤 게 있냐면요. 네. 성욕 저하, 음. 근력 저하,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네. 똥배가 나오고. 그다음에 다 저한테 좀 예, 발기력이 떨어지고 아주 전형적인 증상으로 지금 이 시간이 거의 9시 다 됐나요? 네. 예. 네. 9시 정도 시간, 되면 네. 이제 부모님 보시면 알아요. 한 50대 정도의 아버님 보시면 여러분 이제 9시 뉴스보다 졸죠. 예. 병든 닭처럼 존다고 그래요. 아니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남성 갱년기가 많죠. 그래서 그리고 호르몬 치료 하실 때는 그냥 내가 좀 뭔가 예전 같지 않아. 그래서 막 바로 호르몬 내비도 주사 맞으러 가시는 게 아니고 일단 먼저 호르몬 검사를 해보셔야죠. 네. 문제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이제 호르몬 남성 호르몬은 피 검사로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해보고 네.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쓰는 네. 거지. 그냥 막 내가 5인데 네. 7로 올리고 싶어요. 이러고 그런 경우 사실 있어요. 그다음 미리 검사해보고 예를 들어서 그러네요. 전립선 암이 그렇죠. 있으신 분은 전립선이라든지 쓰면 안 위험 돼요. 요소가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해보셔야죠. 네. 야, 근데 지금 방금 이 비욘디 오늘 대박이네 이거. 2,000명을 돌파했대요. 아까 지금 동시 접속자. 선생님 제가 오늘 최소한 1,500원 넘길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첫해 그게 가능하겠느냐. 아니 그렇게 첫 해는 뭐 두 함 분이 선생님은 함 선생님도 다섯 뭐 번 만에 700명 정도예요. 700명. 1,500명 했다면서요. 1,500명 한 분은 그 탈모. 예. 우리 아니, 뭐 하여간- 지난주에 탈모. 근데 예, 하여간 두 분이 감사합니다. 정말 슈퍼히로야. 박수. 감사합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야,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 2,000명. 네. 저희 뭐 대충 아시잖아요. 이미 뭐 알려질 만큼 알려지고. 저렇게 건방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그러니까 저희가 알려질 만큼 알려져서 광고 안 해도 저희 병원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예. 더 고맙죠 저희가. 저는 소위 말해서 한국에 성문화나 성지식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제발 좀 제대로 공부하는 의사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의대에서 안 배우니까 아하. 따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처럼 고통을 좀 당하죠. 몇 년을 전 투자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의사가 좀 용기 있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따로 더 배워야 된다니까 막 힘들어요. 뭐 킹동우, 갓동우, 가시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외로워요. 그냥. 예, 야매들이 더 많은 세상에 살라니까. 좀 어디 가서 이렇게 좀 멋진 아가씨를 만나서 이렇게 도망가야 된다. 백 선생님 빼고 어떻게 좀 한번 사귀어 볼까 해도 불가능하다. 그 여성분이 성 전문가니까 정력 킹이겠네. 뭐 네. 그게 부담스럽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특히 네. 예, 성분야에서요. 네. 뭐 아까 또 얘기 나왔잖아요. 아까 무슨 또 운동이 아니라 이름도 되기도 싫고요. 제발 그 업자들한테 이 도구가 이 운동이 의학 교과서에 나오느냐 물어보세요. 의학적으로 딴거 검증이 필요 없어요. 됐느냐, 뭐 논문이 나와 있는 스터디가 돼 있느냐, 이제 뭐 이런 별의별 뭐 거를, 어디에 네. 발표는 할 수 있어요. 포스터 발표는 할 수 있어요. 발표는 할 수 지정하면 있어요. 받아줘요. 네. 제가 국제학회 갔다가 한국 모 의사가 망신당한 걸 꼬라지를 봤는데 어허. 발표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교과서에 올라가야죠. 발표해서 야단 맞고 아이고. 예, 밀려나는 경우는 잘못된 거고 발표했다고 막 자랑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렇게 교과서에- 사실은 발표만 하고 딥다 그냥 깨졌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국제학회가- 않고 내가 어디서 예. 발표했다 예. 이걸로만 내세운다. 예, 이건 아니다. 예, 또 어떤 분은요. 음. 제가 그 학회에 주요 멤버로 참가했는데 쉬는 시간에 자꾸 앞에 나와서 무대에서 찍어요 비디오를. 일부러. 예, 그 저 아저씨가 사진으로. 왜 한국 의사인데 저 아저씨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왜 찍지 했더니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자기가 국제 의사들 앞에서 발표했대요. 이거 발표한 적이 편집을 해서 막 박수 치는 거를 자기가 이제 이렇게 다른 유명 의사가 발표했고 제 스승이 발표를 했는데 발표한 걸 박수 쳐준 거를 자기는 쉬는 시간에 올라가지고 막 이래요. 이 양반이 왜 이러? 참 처절하네요. 아무튼 그런 네. 분도 계세요. 아이고 참. 네. 안타까운 어쨌거나 일이시죠. 두 분은 뭐 정말 정통 의학을 표방하는 분이고. 예, 선배님 죄송합니다. 네, 하나 아까 하세요. 저 네. 남자 거 자꾸 얘기 네, 나오니까 해주세요. 오늘 이제 콤플렉스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해주세요. 아까 왜 크기 휜 거 별 문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얘기가 잠깐 중단됐는데 사실은 그런 여성들 안 가는 게 최고고 그런 여성이 싫어하는 이유는 자극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건전한 섹스는 오히려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 제발 약간 휘어진 거 기억자는 안 되고 이 수술 받아야 돼요. 약간 바나나처럼 휘어진 건 큰 문제 안 됩니다. 제발 콤플렉스 갖지 마시고 고환 짝짝이 똑같은 얘기예요. 이 지구상에
고환이 똑같은 사람 없어요. 어. 예. 여성들의 가슴도 엄밀하게는 짝짝이고요. 우리의 얼굴도 짝짝이에요. 완전 대칭이 아니죠. 대칭이 아니에요. 음. 일반적으로 남성들 잘 아실 거예요. 오른쪽 고환이 좀 더 커요. 진짜. 예. 이게 인류의 특징이에요. 확인해 봐야겠네. 예, 오른쪽이 확인해보세요. 더 커요? 오른쪽이 약간 더 크고 왼쪽이 한 5.5 대 4.5 정도의 크기를 제법 갖고 차이가 있어요. 나네요. 예, 그래서 그게 우리 학회에서 어떻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인류 진화적으로 아마도 인간이 직립 보행을 하게 되면서 이게 이렇게 같은 사이즈의 이렇게 성기가 사타구니 사이에 숨잖아요, 그죠? 보통 네발 동물들은 밑으로 아예 내려와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허벅지 사이에서 직립 보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두 개가 똑같은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간은 틀어져 있는 게 그러면 서로 안 부딪히겠네요. 그렇죠. 덜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대단한 돼 있고, 진리가 있군요. 절대로 똑같지 않다. 고환의 사이즈는 문제가 안 되고 짝짝이는 고환의 사이즈가 메추리알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메추리알 사이즈가 안 나오고 저거 이렇게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럴까 메추리알보다 너무 작은 경우 이런 것들은 고환이 위축되고 있는. 그래서 특히나 뭐 약간 성병을 겪었다든지 너무 오래 앉아 있는데 고환 사이즈가 준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정자의 생산, 남성 호르몬 생산이 줄어들 수 있죠. 네. 그 정액의 양에 대한 질문도 막 많이 물어봐요. 사정량의 차이가 너무 난다. 예. 정액의 양을 고민해야 되나요? 우리가? 해야 되죠. 어. 예, 아까 정액량이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 정액량이 주는 것도 또는 정자 남성, 수가 예, 줄고. 남성 갱년기에 이제 주된 증상 중에 하나인 네.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1번 이제 호르몬이 떨어질 때 정액량이 줄고요. 두 번째가 안타깝지만 성병이에요. 성병? 어떤 성병이요? 다양한 전립선염으로 곱게 표현하는. 예, 그건 성병인데 또는 요도염. 방광염 이런 것도 관련되는데 비뇨생기계 감염이죠. 근데 이제 제가 문제된 게 아마 며칠 전에 제가 모 신문사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그 아마 제 성병 얘기가 나올 거예요. 계속 증가해요. 요새 그렇죠. 예, 계속 증가하는데 네. 이게 그 이유가 문란해지기도 했고 할아버지도 지금 몇 배가 올라온다고 할아버지도.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뭐 바카스 할머니도 있지만 문제는 이제 비아그라 이런 걸 통해서 이전에 안 되던 분인데 하시기도 하고 특히 젊은 애들 콘돔을 안 끼세요. 제발 콘돔 끼세요, 제발. 제발. 콘돔은 피임 목적으로도 이제 사용을 해야 되지만 나 자신을 보호하고 파트너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20대 에이즈 저기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늘고. 아하. 너무 용감하신 것 같아요. 용감하지. 네. 근데 쉽게 말해서 클럽에서 쉽게 나한테 몸을 주는 여성은 딴 사람한테도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죠. 그런 얘기 잘못하면 큰일 나. 성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비난받아요. 젠더 또. 감수성이 예, 아니요, 지금 반대 얘기도 해요. 전 공평해요. 반대 얘기, 끝까지 얘기를 들어야지. 듣겠습니다. 반대 얘기는 뭐냐면 정말 착한 여자들 많아요. 그런데 그 여성의 친구인 남자친구가 업소 다니고 뭐 클럽에서 여자 꼬시고 이래가지고 근데 문제가 요즘은 매독 임지름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증상이 확실한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가는데 무증상이 증상인 성병들은 굉장히 많죠. 그 본인이 뭐 따갑지도 않고 소변 볼 때 뭐 따갑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없어요. 뭐 비임균성, 뭐 아니면 그렇죠. 뭐, 예. 뭐 콘딜로마 뭐 이런 거. 유레아 플라즈마 이런 게 굉장히 많죠. 네. 마이코 플라즈마 이런 거. 근데 아무튼 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만성 전립선염으로 가게 되면 예, 당연히 정액량이 예, 줄기도 하죠. 아이고, 야, 참 걱정할 일 좀 많네. 그래서 자꾸 그 여성의 뭐 냄새는 어쩌저쩌고 이러면서 네. 본인은 이제 남자들은 특히나 이 특별한 증상이 없으니까 여성의 냄새는 뭔가요, 정말? 사실은 그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예. 일종의 이제 질내는 강산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큼한 냄새가 나고 남성들 같은 경우 이제 정액은 알칼리성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약간 비린내가 나게 돼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성이라면서 중화가 되는 건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저분한 경우도 있죠. 생선 썩는 내, 현모충 이런 게 감염되면 그것도 감염이네. 예, 참 안타까운 건 그런 게 감염돼서 냄새가 심한 경우. 근데 그런 경우는 아무튼 병원에 가서 치료는 되는 거잖아요. 치료 잘 되죠, 치료. 네. 뭐 성병은 너무 쉽게 이제 치료가 잘 되고 바이러스, 뭐 인유주정 바이러스 이런 거는 좀 치료가 힘들지만, 근데 이제 인유주정 바이러스 이제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인유주정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다수의 경우에 이제 면역으로 또 치료가 되는, 그러니까 치료약은 없지만 치료되는 경우가 많고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긴 하죠. 치료 네. 진짜 잘 되죠. 예, 네. 어지간하면 치료. 제가 남성 성병에 치료 안 된 사례는 뭐 저희 20년 동안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군요. 예, 일반적인 성병일 경우에. 근데 이제 콘딜로마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성기 사마귀거든요. 이제 그걸 흔히들 왜 저기 이 자궁경부암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자궁경부암을 많이 일으켜서 그런 것이고 남성들한테도 음경암, 그다음 후두암의 원인도 돼요. 그러게요. 예, 마이클 더글러스 그걸 옮겼다고. 오랄 섹스를 많이 하고 이러면 그럴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물란한 분들한테 많아서 사실은 이 자궁경부암 백신, 정확하게는 성기 사마귀 백신 또는 콘딜로마 백신을 국가에서 우리들이 내는 세금으로 굳이 여성들을 보호하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 백신을 맞고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부디 안전한 사람과 지저분하지 않은 성행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그렇죠. 안전한 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뭐 당연히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 예. 요새는 씨알이 안 먹혀요. 다 너무 뭐 굉장히 안타까운 젊은 얘기예요. 세대에서 이 프리섹스가 그냥 예. 아니 근데 프리섹스도 좋지만 내 몸은 보호하면서 그러게. 하면서 예. 네. 예. 맞죠. 그게 걱정이죠. 두 번째는 이제 뭐 얘기 나온 김에 더 많이 고민하고 있는 헤르페스 문제죠. 물집 같은 거. 네. 예, 헤르페스는 이제 주로 입술 주위의 물집을 얘기하는데 헤르페스는 모든 분이 성병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성접촉 말고도 부모님한테 넘겨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가 사실 더 많죠. 엄밀하게 네. 얘기하면 성행위를 통해서 들어가는 모든 질병은 다 성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에이즈, 매독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엄밀하게 감기도 성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또 네. 특히 많은 게 제가 요즘 걱정한 건 간염이에요, 간염. 그게 참 C형 간염. 간염도 B형이든 C형이든 이렇게 네. 콘돔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격렬하게 A병. 하다 보면 될 수가 옮기잖아요. 있죠. 예, 특히 A병은 많고요. 근데 간염 백신 이런 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제발 간염이 뚫려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성행위를 열심히 할 분이 우리 왜 술잔에 묻어 있는 뭐 식기도 소독하잖아요, 그렇죠? 자, 술잔에 묻어 있는 친구가 주는 거기에 치매 바이러스가 많겠습니까? 키스할 때 넘어오는 침이 많겠어요. 예, 성행위할 때 여성의 분비물 다 노출돼요. 그래서 찝찝하면 콘돔을 끼는 게 제일 정확하고 더 찝찝하면 안 하셔요. 그 차라리 자유항이 낫지. 그 이상한 데 가가지고 돈 줘가면서. 네. 제가 그 독일의 성매매가 합법화된 나라를 제가 시찰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밤 10시에 갔는데 텅 비어 있어요. 그래요. 예, 제가 킨제 연구소에 같이 연구했던 동료가 안내줘서 가본 적이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언제 가자면 밤 10시에 가보자. 우리나라는 뭐 와글와글 할 텐데. 몇 시간 기다리고 뭐. 주차장이요 꽤 큰데 주차장에 차가 없어요. 어디 좀 후진 데로 간 거야? 네, 미넨이라고 네. 대도시예요. 아 진짜?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단 예상외로 사람이 없었어.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왜 이런 거냐? 루저. 그런 데 오는 사람들은 예, 사별했거나 그러니까 뭐 여자친구 없고 없거나 사별했거나 약간 문제가 있거나 예, 그런 분들 위주고 물론 도저히 못 견딜 때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 주로 이제 내 아내가 있고 내 여자친구가 있는데 왜 그런 아니 근데 뭐 여기서 지금 저희 여기 네. 이제 도곡동인데 네. 요 블록으로 몇 블록만 가면 뭐 아이고. 널린 게 그런데요. 전부 다. 아유 참, 네 이게. 그런가요? 네? 아 모르셨어요? 아니 관심이 근데 없어서. 예, 그 얘기는 또 나중에 그러니까 차라리 자유하세요. 뭐 적당한 야동 보고 자유하는 게 낫지. 그게 더 훨씬 더 안전한 거 안전하고. 예. 그럼 우리 다 같이 얘기해요. 차라리 자유하세요 이래요 방송으로. 선생님 참 오늘 성매매보다는 차라리. 네 정말 얼마나 안타까우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 이제 제 환자 중에 또 하나 예를 들면 남편이 너무 외도를 많이 해가지고 자궁경부암 심하게 와서 결국 그 만성 골반염이죠. 자궁을 떼내셨어요. 네. 그래서 뒤늦게 이제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아주머니 이렇게 된 걸 알고 나서 이 아주머니가 굉장히 극단적인 삶을 끝내셨어요. 그래요. 그 전에 네. 이제 저에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소연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참 이게 참 그 마음이 아픈 이야기죠. 마음이 아픈 네.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내 아내가 있고 한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년에 저희가 그 아주 유명한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우리나라 연구를 했었죠. 그죠? 성보고서를 또 냈는데
그래서 한국의 56%의 남성들이 성매매는 외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저희 또래도 보면 그런 다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 평생에 한두 번 뭐 술 기운에 그런 걸 누가 욕하겠어요. 다 습관적이라면 정말 이건 문제인데 제가 어떤 기자분이 강 박사님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성매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고 외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가 친구들끼리 늘 간다 이거예요. 있을 수 있는 남자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정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고 뭐 돈 간단히 줘 간단하고 편하다. 좋다 그러면 너네 와이프한테 네가 번 돈으로 그냥 그 기분 내게 네가 바쁘니까 남자들이 해주는 그런 여성 성매매업소에 가가지고 너네 와이프도 그럼 즐기게 해준 것도 외도가 아니네. 그러면 그 기자분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네. 굉장히 이중반적인 얘기죠. 근데 요즘은 뭐 좀 그런 데도 좀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아무튼 뭐 호빠 뭐 이런 데. 네. 그건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네. 어쨌거나 선생님 성의학자 입장에서는 그런 현상을 참 안타까워하고. 그게 제가 보수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동의합니다. 뭐 정 안 되면 뭐 따로 헤어지고 딴 여자를 만나든.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게 좀 약간 좀 이야기가 빗나. 선생님 조금만 더 해도 되죠. 예정된 시간이 너무 조금만 더 조금씩 더 이렇게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남자들이 약간 이렇게 외도 내지는 뭐 밤문화를 즐기잖아요. 이제 그만할 때 안 할 때 됐는데 서양 사람들은 딱 갈라서 이혼하잖아요. 그냥 딱 그런 짓 할 바에는 딱 갈라서고 딱 딴 사람 만나고 서로. 근데 우리나라는 요건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뭐 은근슬쩍 버티고 뭐 가잖아요. 참 마음 이중적인 면이 그게 안 좋은 거다. 안타깝지. 차라리 조금 뭔가 문제가 있을 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상처가 저희가 이제 3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외도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부를 보면 부모님이 나오고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게 그 외도한 집의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이 아이들은 아빠의 외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가정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남자들 의심해요. 저놈도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아빠처럼. 우리 아빠가 이제 외도를 한 경험이 있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고통을 당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을 포함한 남성에 대한 이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겠죠. 당신도 당연히. 외도할 거야? 남자들은 다 나쁜 이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어서 안 좋고 사실은 이제 딸들이 그렇게 되는 거고 아들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원망을 하는데 또 그게 묘하게 닮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알겠어. 이러면서 남복분이 되는구나. 뭐 그 부정적인 100%는 감정. 아닌데 그 부정적인 면을 그렇게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하고 똑같이 이게 뭐 아시겠지만 부모님의 이제 결혼 생활, 부모님의 이제 그 관계가 아이들이 그대로 학습이 돼서 내가 내 배우자하고 관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자, 너무 또 쓸쓸한 얘기하면 그러니까 네. 또 뭔가 방향을 바꿔서. 네, 선생님 뭐. 아까 송태호 분이라는 분이 우리 송태호 내과 선생님. 네. 연태고량주? 저런 질문을? 아니 내과 의사가 그거 좀 있어요. 쉽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연태고량주뿐만 아니라 술은 남성 호르몬에. 술은 남성 호르몬 저하제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 간 때문이 하고 광고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한테 술은 간이 아니라 고안에 더 타격을 줘요. 와. 1번 술 많이 드신 알코올 중독자 중에 나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외국 기존은 알코올리즘이 있으신 분들 많죠. 거의 매일 술 드시거나 한 번 드시면 소주 2병 이런 분들이요. 강한 술도 마찬가지고 술은 알코올은 제일 많이 상처를 주는 것이 간뿐만 아니라 고안, 뇌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 보면 보세요. 성기능 좋은 부부 사이 좋은 팀 한 팀도 없습니다. 두 번째 알코올 문제가 있는 집에 자녀가 별로 없어요. 고안이 망가지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서 술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무자녀인 경우도 좀 꽤 있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술은 남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고안을 파괴시키는 주범이에요, 주범. 그러니까 연태고량주뿐만 아니라 모든 술을 요즘 혼술적 맨날 뭐 분위기 잡고 혼술 문화 굉장히 위험하죠. 집에서 맥주 맨날 알코올 멋있다. 의존증에 쌓이는 경우가 참 많죠. 위험합니다. 우리 그 유튜브에 슈퍼챗이 효과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박종만 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2,000원 주시고 그래요? 지금. 미안합니다. 효과 없다고요? 아니 여기 이제 기증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고맙다는 표시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예. 아이고, 저희가 그냥 이 하도 말씀이 재밌어서 그냥 빨려들다 보니 예. 이 기증을 적지 않게 해주셨는데 일일이 저희가 감사 표시를 못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네. 그- 몰랐어요 그게 어떤 저 돈이 의미인지. 저한테 온 건 죄송해요. 아니더라고요. 기부하시나요? 아니, 선생님, 뭐 우리 회식 한번 해요, 진짜. 네. 아니, 기부하셔야죠. 기부. 아, 우리 뭐 예. 직원들 뭐 통닭이나 뭐 사 먹고 뭐 그러겠죠, 뭐. 네. 그 통닭값 빼고요. 저는 뭐 기회가 된다면 홍 박사님 이름으로 저희 이름으로 기부할 테니까 기부금을 많이 보내주실수록 제가 더 많이 오픈할게요. 오, 야. 네, 전체 기부는 무조건 저희가 뭐 해서 증거를 보여드린다든지 진짜? 그 네. 이상한 이영학 씨 말고 네, 제대로 된 그러니까 이영학은 뭐예요? 그 성의학적으로 볼 때. 그 정말. 사람 뭐 하는 사람이 이영학? 이 정신적으로 좀 변태인가요? 취약한 성도착증? 사람이고 네, 토착증도 성도착증도 있고 있는 것 같고 예.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도 있으신 것 같고 뭐 정신 지체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한 3급 정도 약간? 예. 거기다 학력 수준이 떨어져서 아마 그런 부분이 더 평가할 때는 더 음. 심하게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엄밀하게는 인간관계에서 공감, 교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사람인데 뭐 아내도 지금 이미 좀 밝혀졌잖아요. 저희 쪽에서 예상했던 대로 이 양반이 약간의 아내와의 관계에서의 성적인 이슈가 좀 있었고 학대가 예. 그런 양상이 이분이 이제 어금니 아빠로 나올 때 그 모습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변이 있을 겁니다. 이중성이죠. 이중성. 예. 근데 네. 굉장히 노련해서 이중성은 아니고 음. 사실은 정확한 소셜 큐라고 그래요. 사회적인 거를 잘 못 읽고 음. 이게 잘못된 행동 이런 개념이 좀 많이 딸리는 분이죠. 어허, 그러네요. 네. 자, 오늘 국내 최고의 정말 제대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는 강동우, 백혜경 우리 부부 선생님 모시고 토크하고 있거든요. 오늘 정말 와 여기 지금 유튜브에만 1845 다 합치면 뭐 2000 넘은지 올해 2100도 아까 넘었고 대단해요 오늘 인기가. 아유, 아닙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성원해 이제 주셔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네. 미리 약속을 좀 받아야겠네. 또 배 선생님 저희 아, 좀 예. 먹고 살게 좀 해주세요 예, 제발. 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 저 혼자 배워서 저 혼자 알고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국은 성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네.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공중파에서 그 성교육의 시간이 이제 마지막 그 사장단에서 이렇게 제껴지면서 좀 많이 속상했었거든요. 뭐 저희가 몇백 편을 방송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언젠가는 성교육이 좀 있어야 되는데 성교육이 단순히 뭐 뿅 가게 하는 교육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기회가 닿는 대로 올바른 성을 얘기할 테니까요. 너무 좀 삐딱한 분들은 이분들 보세요 얼마나 선생님을 그냥 좀 얘기를 많이 전달해 주세요. 참 내가 그 명색이 그래도 킨제용수로 한 의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게 아니라더라 이런 걸 좀 많이 알려줬어요. 오늘 정말 편견, 오해 많이 벗었어요. 네. 그게 또 지금도 무궁무진 많고 많아요. 그거 좀 많이 좀 들려주시고 조루 아까 1단계만 얘기해 주셨는데 다음에 2단계도 얘기해 주시고 왜 이렇게 웃어요? 창피하게. 저 조루 아니라니까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자꾸 이상하게 그래도 병원은 돌아가게 해주셔야지 여기서 다 얘기를 해버리면 아니 근데 우리 백혜경 선생님도 너무 오늘 좀 실망이에요 실망. 아니요. 아니 왜냐면 이렇게 하고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니 오늘은 남자 위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너무 여자 말씀. 이제. 그래도 저기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어때요? 선생님이 이렇게 진료해 보시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어서 내가 좀 이런 거 좀 바로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뭐 그런 거 하나만 좀. 너무 이게 적나라하긴 한데 이제 남성이 성기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잖아요. 쓸데없이. 근데 여성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은 뭘 고민해요? 그렇죠. 이제 이게 성기가 너무 여성의 오히려 느슨해졌다. 출산 이후에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이 바람이 났구나라든지. 그러니까 네. 저 조인다 그러나 그쪽으로. 그렇죠. 네, 그런 문제는 사실 그런 쪽의 문제는 기능적으로는 케겔 운동으로 얼마든지 해소를 할 수 있는데 뭔가 이거를 또 이게 뭐 리노베이션 하는 거 비슷한 그거 네, 그 얘기 그런 잠깐만 하고 우리 마무리. 아니 걸로. 몇 년 전에 그 뭐 모 지방에 국세청이 그 의사 집을 쳐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마루를 뜯었더니 그 안에 그분이에요. 현금이 몇십억, 그때 45억이 현금만. 여러분 와 이거 대단한. 근데 산부인과 의사인데 뭘로 돈을 벌었냐?
이른바 그 이쁜이 수술로. 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 이쁜이 수술로 대박. 그래가지고 뭐 이쁜이 수술은 보험도 안 되고 또 여성들이 오면 예, 부끄러워하고 네, 그냥 부른 대로 밝히지 받고 그냥 돈을 벌었을 때 그냥 선배님 딱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네. 자, 그런 시술은 책에 있다 없다? 없죠. 성기능장애 주치료법으로 나온다? 아니다. 안 나옵니다. 네, 이야. 그럼 뭐 전 세계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아까 백수님도 네. 그 연장선에서 여성들이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런 수술을 받는 건 정답이 아니다. 정답이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도 뭐 조루 수술도 시술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 정말 그 비아그라 아까 임상현 씨랑 하신 이제 골드스틴 박사님이나 정말 비뇨기과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어요. 미국에 저희가 트레이닝 받을 때 저희가 뭐 외래도 들어가 수술장도 따라 들어가고 트레이닝 받을 때 사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때는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고 이쁜이 수술 또 조루 수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너무너무 망신을 당해서 예. 뭐 그런 거를 하냐 니네 나라는 이런 식의 반응을. 근데 지금도 네. 인터넷 검색해 보면 엄청나요. 아, 그건 그쪽으로. 광고죠. 그러니까 광고도 그거에 많고. 절대 현혹되면 안 된다. 아니 뭐 원하시면 하세요. 뭐 그런 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건 뭐 본인의 무슨 얘기예요? 그거 아니 본인의 예. 선택인데 제가 아무튼 그렇죠. 안 근데 된다는 성형 거죠. 수술 같은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예, 다행히 의사라서 뭐 그게 명예훼손이 될지 몰라도 공익 차원에서 공익 예, 차원에서 의료법상에 네, 해주세요. 예, 방어를 받을 수 있거든요. 당연하죠. 결론적으로는 책이 없어요. 그렇고. 의학 교과서에 그런 것이 성기능을 도와준다는 말 있으면 제발 시술한 분들 가져오세요. 예, 가져오시면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못 가져옵니다. 이야. 13년 동안 못 가져오셨어요. 어허. 네. 야, 그러니까 오늘 이제 들어보면 아무튼 뭐 조루 예방한답시고 뭐 신경 잘라내는 거나 뭐 포경 수술도 마찬가지고 예쁜이 수술도 마찬가지고. 포경 수술은 이제 본인의 어떤 저것 네, 때문에 그렇죠. 좀 특수한 진성 경우에. 포경 같은 경우는 뭐 수술이 진성이면 해야 간혹 돼요. 네,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필요한 경우도 있고. 대신 네. 20살 정도 성장이 다 끝날 잘한 다음에 때까지 하는 게 기다려라. 낫다. 예, 너무 빨리 해버리면 쉬운 말로 포피가 나중에 모자라요. 성기능 아는 잘하는데 땡겨 모자라가지고 포피가 피부가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옳습니다. 네. 만약에 꼭 하고 싶다면 안 하는 게 일반적이고. 네. 어우, 또 파타님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 메디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진정성을 갖고 무슨 병원 PR이나 뭐 협찬이나 금전적인 거래 일절 없고. 근데 너무나 고맙게도 이 두 분처럼 각계의 전문가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지식 나눔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계세요. 두 분께 너무 감사하고. 오늘 질문 올라왔던 것 중에서요. 네. 답변 안 된 것 중에 재밌는 얘기 많거든요. 제가 그러게요. 다음 시간에 네. 그거 그대로 카페에서 쫙 얘기 그게 드릴 아니고 테니까. 다음 시간에 더 많이 올 것 같아. 큰일 났네. 아니, 그러니까 오늘 혹시 놓치셨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 근데 저희가 비욘디가 사이트 개편하면서 커뮤니티 위주로 만들 네, 거예요. 그래서 두 분 선생님 조남으로 이렇게 예쁜 공간을 만들고 좀 틈틈이 좀 도와주십시오. 아유,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대신 그 두 분의 커뮤니티는 네. 저희가 돈을 써서 유료로 광고를 좀 많이 해드릴게요. 뭐 지금 어차피 근데 너무 병원이 잘 돼서 그것도 뭐 그렇긴 한데 그죠? 네. 예. 뭐 이전 내용들도 유튜브에 많이 또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보시고 여러 찾아보시면. 고민 있으신 분들은 뭐 특히 성기능장 이런 고민 있으면 공부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 책에 나온 올바른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저희 부자 됐네. 야, 2,100명 돌파다. 그죠? 우리가 다음 주에 뭘 하죠? 누가 나오시죠? 다음 주에 미녀 두 분 어깨. 우리가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어깨 최고 전문가가 나오세요. 국가대표 주시하시는. 그때 보셨죠? 이상훈 선생님 모임에서. 우리 부부 모임도 가끔 하는데 그분하고 또 수요일 날에는 박준홍 선생님 기억나시죠? 정말 다정다감하게 피부과의 모든 일. 이번에는요, 박준홍 선생님 말고 김영선이라는 화장품 또 최고 전문가 같이 모십니다. 피부 관련해서 화장품. 저희는 아시죠? 구체적인 상품도 그냥 바로 직격탄 날립니다. 나쁜 건 나쁘다, 좋은 건 좋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이제 산부인과, 네, 그리고 또 안과 두 미녀 여선생님 모시고 또 합니다. 네, 야 정말 다 이렇게 기대가 되네요. 근데 오늘이 정말 정점인 것 같아요. 야 이게 뭐 2,100명인데 지금 뭐 계속
대단합니다. 아무튼. 네, 뭐 저기 성이 워낙 관심사예요, 사실은. 네. 아무리 그래도 예, 아무리 진짜. 그래도 네, 야. 근데 이게 거꾸로 성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 아랫돌이 수준 낮은 게 아니고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관계는 정말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인간의 그 친밀 관계죠. 그래서 성은 숨어서 나쁜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밖으로 나오셔야 돼요. 밖으로 집 밖으로 말고 네. 나 혼자 숨어 사는 데서 이제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유 백혜경 선생님은 좀 행복하시겠어요, 진짜. 네. 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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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실은 이제 되게 오늘 말을 많이 안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저도 네. 약간 이제 좀 수줍음 많고 이런 성격인데 남편 덕에 이제 굉장히 많이 오픈 마인드도 됐고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면 병원에서는 역할이 어떻게 달라요? 그 얘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죠. 네, 병원의 환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아, 나 두 분께 한번 가봐야겠다. 근데 바로 옆에 병원이 있잖아요. 같이 하는 네, 거랑 그렇죠. 다름없는데 그런 둘 셈이죠. 중에 누굴 찾아가야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남성이고 여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같은 동성인 경우가 편하시겠죠. 여성 환자분들은 이제 남자 선생님보다는 이제 제가 편하실 거고 남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 원장님, 그러니까 강 선생님이 편하실 거고 또 이제 저는 이제 부부 치료를 또 따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부부 갈등이 있다 그러면 남녀공이 이제 같이 저한테 오시는 거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저희가 서로 뭐 강 선생님 환자분이신데 부부 문제가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여성 쪽에 문제가 있다면 저한테 오고 제 환자분이셨다가 남자 선생님이시면 이쪽으로. 예, 제가 아니 보내죠. 근데 지금 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짓궂게 뭐 압구정동에 건물 2개를 세우셨다 그러는데 진짜예요? 아니 건물 되게 의리의리하다고 제발 막 세우고 누가 싶어요. 막, 예. 세우고 저희 싶은데 세 들어 살고요. 네, 세들어서 월세 꼬박꼬박 내면서 근데 살고 뭐 당연히 이게 저기 네. 흔히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쫓으면 안 되고 뭐 자기 분야 열심히 하면 돈이 저절로 따라오고. 그렇지. 저희들은 그런 타입이라서 그리고 뭐 당연히 느끼시겠지만 저희는 뭐 더 뭐 지금 만족합니다. 건물주가 좀 되세요, 제발. 네. 아 이렇게 예, 그런 얘기는 안 착하고 하셨으면 성실한 좋겠어요. 전문가 선생님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뭐 이렇게 야매로 이상한 광고나 해갖고 그러니까요. 때 돈을 벌 그러면 그게 짜증나요, 그것도 진짜. 경제 논리예요. 왜 그러냐면요. 저도 뭐 수입이 꽤 있는 편이지만 시술을 하면요, 광고에 시술하면 10분당 몇십만에서 수술하는데 20분 이렇게 안 걸리거든요. 그런 데다가 그러니까 수입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거기는 또 이렇게 현찰로 내거든요. 부끄러워하니까 여성들이 맞아요. 현찰만 그렇겠네요. 내니까 세금 안 내고. 예. 아이고 우리나라 이거 적폐야 적폐. 이거 다 이게 개선해야 돼요. 아무튼 예. 이게 우리 비욘드에 출연하는 선생님들이 좀 떼돈 벌었으면 좋겠네. 저희한테 좀 기부도 좀 하시고요. 저희는 곧 아마 모범 납세자 상을 받죠. 그 웃기는 게 납세자 모범상 주고 그 다음에 또 세무조사 나와요. 그런가요? 오 그거 방심하면 안 돼요 진짜. 요새 살벌합니다. 아무튼 네. 자 오늘 이제 웃고 떠드는 가운데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이제 소감이나 앞으로 저희 어떤 식으로 좀 도와주실지 좀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그 질문이 있어. 오늘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앞에 두 분이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지 궁금하잖아요. 언제 올릴 거지? 내일 올릴 거죠. 내일 몇 시? 내일 뭐? 내일 12시에 저희가 요거 딱 예쁘게 이렇게 좀 라인업을 해갖고 올립니다. 그러니까 내일 12시까지만 참아주시고요. 그때 풀 영상을 유튜브에 오셔갖고 비욘디 치시면 쭉 떠요. 거기 와서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제발. 지금 우리 얼마지? 한 36,000명 돼요. 이거 한 10만 명 됐으면 좋겠어. 네. 그래 미국 유튜브 본사에서요. 여러분이 한번 이거 보시면 1원씩 돈이 막 들어온다는 얘기죠. 와, 진짜 저 재벌 되겠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그 시청자님들에 대한 그 당부 말씀 우리 백 선생님께 먼저. 네, 일단은 이제 첫날인데 이렇게 호응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성 문제가 워낙에 관심사이시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도 해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부부 문제까지 이제 얽혀 있고 그래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앞으로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천천히 많이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
적인 갈등이요. 뭐 네. 연애할 때 상처받고 실연당하고 그럼요. 그런 얘기도 좀 네. 들려주시면 그렇죠. 왠지 백 선생님이 자상하게 잘해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선생님, 네. 추석 때 그 저희가 종편 TV죠, 그죠? 뭐 종편 TV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 좀 보셨을 거예요. 그 짝짓기 프로인데. 그 JTBC 그건가요? 예. 파일럿으로 한 거. 예. 그게 11월부터 이제 정규 프로로 10회 정도 10부작을 일단 하거든요. 거기 보면 사실은 이 남녀 연애 어차피 우리 성문제를 다루니까 그렇죠. 거기는 이제 미혼의 일단 연애할 때 뭐 이런 취향 독특한 프로가 재미있더라고요. 야, 그거 대박인데. 그 성의학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연애할 때 뭐가 안 돼갖고 고민인 분들 오면은 이렇게 야 당신은 이 사람이 제일 딱 좋아하고 딱 연결시켜 주는 거. 그렇죠. 그거 비즈니스로 해도. 아니 근데 저희는 결혼 정보 회사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과학적으로 조금 이걸 분석해 보면 그 사람한테 맞는 사람이 있고 없고인데 그 프로는 이제 외모 스펙 이런 거 다 빼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참신한 거죠. 외모하고 스펙은 아예 안 나오고. 스펙도 나이도 다 빼고. 뭐 방송이 워낙 길지만 이제 1시간 반 분량이다 보니 거기서 이제 실제 저희가 분석한 거는 많이는 안 나가요. 예능 프로다 보니 단 가끔씩 저희가 농담한 것만 나오더라고요. 네, 분석한 게 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영향력이 굉장히 이제 커지는 거예요. 네, 선생님은 아무튼 아시죠? 저는 두 분의 그 마음을 알아요. 저희 집사람도 이렇게 좀 TV에 나오고 이렇게 커플로 다니니까 뭐 어딜 가도 그냥 좀 답답할 때가 있지만 할 수 없지 뭐. 인꼬로 사세요. 네. 그래야지. 뭐 어쩔 수 없고 저희 다 인꼬로 살아야지 뭐. 제게가 제가 넘어갔더니. 네. 그리고 선생님 오늘 계속 그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얘기하셨으니까. 네. 네. 그러면 아무튼 한 달 이내는 아무튼 어쨌거나 좀 제발 한 번 더 나와주세요. 이분들은 진짜 너무 뜨거운.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이 반응 보십시오. 이 시간까지 2시간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돼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도 많이 좀 기대해 주십시오.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선생님 좀 흔들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